안녕하세요. 오늘도 코리아 인생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올해 69살 경기도 구리에서 조용히 살고 있는 이정희 분입니다. 들려드리기 전 구독과 좋아요 정중히 부탁드립니다. 제가 이렇게 사연을 쓰게 될 줄은 정말 몰랐어요. 왜냐면 바로 얼마 전까지만 해도요. 나는 진짜 복받은 엄마요, 시어머니요. 이렇게 스스로를 자랑하고 살았거든요. 외아들 하나를 사람답게 키웠죠. 남편은 일찍 떠나고 시장 반찬 가게, 건물 청소, 공장 야간 일까지 안 해본 일이 없는데요. 그래도 저는 늘 이렇게 말했어요. 괜찮아, 사람은 고생하는 만큼 자식 복으로 돌아오는 거지. 진짜로 그 말이 맞는 줄 알았어요. 왜냐면 제 아들 민호가요, 성격도 조용하고 성실하고 공무원으로 붙으면서 제 손을 꼭 잡고 그러더라고요. 엄마, 이제 제가 엄마 지켜드릴게요. 이제부터는 엄마가 저 믿고 기대고 사셔야죠. 그날 저 혼자 방에 들어와서 남편 영정사진 앞에서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여보, 우리 민호가 사람 됐어. 나 이제 좀 덜 고생해도 되겠지? 그렇게 눈물 닦고 조금은 마음 편하게 살려고 하던 찰나에 우리 집에 천사가 한 명 더 들어왔어요. 바로 며느리 서정민이에요. 처음 정민이를 봤을 때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니, 우리 집에 이런 아가씨가 왜 오지? 이 생각부터 들었어요. 키도 크고 말투도 단정하고 회사도 번듯한 대기업 다닌다 하고 집안도 반듯하다 하고 무슨 드라마에서 막 튀어나온 그런 애 같더라고요. 상견례 날 식당에서 정민이가 제 앞에 앉자마자 이렇게 말했어요. 어머니, 안녕하세요. 저 민호 씨랑 결혼하고 나면 어머니 먼저 모실 거예요. 어머니 혼자 사셨다면서요. 이제 그 외로움 제가 대신 채워드릴게요. 여러분, 이 말 한마디에 제가 그 자리에서 바로 마음을 다 줘버렸어요. 아, 난 됐다. 이 아이만 내 편이면 앞으로 늙어가는 게 그렇게 무섭지만은 않겠구나. 사돈 어른들도 겉으로 보기엔 괜찮았어요. 말투가 조금 세고 돈 자랑이 좀 섞여 있긴 했지만요. 우리 정민이가 원래 고집이 세요. 그래도 한번 정하면 끝까지 가는 애니까 민호 씨랑은 잘 살 거예요. 어머니, 걱정 놓으셔도 돼요. 이 말을 저는 그래도 우리 딸 책임은 질 줄 안다는 의미로 들었어요. 그때는요. 결혼식 날 신부 대기실에서 정민이가 제 손을 꼭 잡고 그러더라고요. 어머니, 저 진짜 열심히 살게요. 민호 오빠 옆에서 어머니께 부끄럽지 않은 며느리가 될게요. 저는요, 어느새 이 아이를 친딸처럼 여기고 있더라고요. 얘야, 살다 보면 좋은 날만 있는 건 아니야. 그래도 서로 믿고 가면 웬만한 건 다 이겨져. 나도 그랬고 너희도 그럴 거야. 아무것도 모른 채 제가 그 말까지 해줬어요. 믿고 가라고요. 근데요, 여러분, 그때 이미 이 결혼은요. 저도 모르는 사이에 거짓말과 위증으로 엮여 있었다는 거 나중에야 알게 됐어요. 결혼 후 일상은 겉으로만 보면 참 좋았어요. 어머니, 오늘은 제가 반찬 다 할게요. 어머니 허리 안 좋으시다면서요. 설거지는 제가 할게요. 어머니는 그냥 TV 보시고 저 불러만 주세요. 정민이는요, 집에만 들어오면 눈치도 빠르고 손도 빨라요. 출근 전에 제 커피까지 타주고 퇴근하고 들어오면 제 무릎에 파스도 붙여줬어요. 우리 며느리 하나 잘 들였네. 이 말 제가 하루에도 10번씩 꺼냈죠. 아들 민호도 엄마 정민이한테 너무 고생시키지 말고요. 회사에서도 스트레스 많대요. 이렇게 말하면서도요. 둘이 같이 제 생일 케이크도 사오고 주말마다 마트도 같이 가주고 저는 어느 순간부터 혼잣말로 이런 말까지 하고 있었어요. 그래, 여기가 천국이지 뭐. 이 나이에 이렇게 사는 사람 몇이나 되겠어. 진짜 그랬어요. 남들이 보면 부러워할 만한 효부효자 집안이었죠. 여기까지만 들으시면 아마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아니, 뭐가 문제야?
위증 결혼은 무슨 그냥 좋은 집안인데? 저도 그랬어요. 그날 아침까지는요. 그날 아침 밥상을 치우고 있는데 정민이가 제 옆에 슬쩍 와서 앉더니 평소보다 한 톤 낮은 목소리로 그러더라고요. 어머니, 오늘 시간 좀 괜찮으세요? 왜? 또 무슨 일 있어? 저 오늘은 제가 어머니 모시고 조금 특별한 데를 가고 싶어서요. 특별한 데? 네. 결혼 전에 어머니께 한 약속, 오늘은 그 약속 지키는 날이에요. 내가 무슨 약속을 받았나? 어머니가 그러셨잖아요. 사람은 진실되게 살면 언젠가는 복이 온다고요. 그 말 저한테 참 크게 남았어요. 저는 머리를 갸웃했어요. 내가 그런 말을 언제 했지? 살다 보면 워낙 말을 많이 하니까 하나하나 기억은 안 나잖아요. 그런데 정민이가 그때 이상한 말을 하나 더 덧붙였어요. 어머니, 오늘 혹시 제가 좀 이상하게 보여도 끝까지 제 말만 믿어주세요. 그게 저한테는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어서요. 그 말이요. 마치 제 귀에 모처럼 박히더라고요. 마지막 기회라니, 그게 무슨 소리야? 너 이혼이라도 할 생각이야? 제가 농담 반, 진담 반으로 말했더니 정민이가 씁쓸하게 웃었어요. 이혼이 쉬우면 좋겠죠. 근데 어머니, 우리 이 결혼이 처음부터 깨끗하지만은 않았다는 거 어머니는 모르시죠? 심장이 쿵 내려앉는다는 게 딱 그 순간이었어요. 뭐가 깨끗하지 않았다는 건데 오늘 가보면 알아요. 어머니가 도장 찍어주신 그날부터 사실 제 인생이랑 민호 오빠 인생은 조금 엇나가 있었거든요. 여러분, 저는 그때까지도 그냥 얘가 회사에서 힘든 일이 있나 보다, 이혼 생각이라도 하는 건가 보다, 이 정도로만 생각했어요. 설마 내가 그렇게 믿어준 며느리가 우리 집 결혼 자체를 법원에서 위증하고 얻은 결혼으로 만들었을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 못했죠. 그날 저는 그냥 며느리랑 어디 나들이 가는 줄만 알고 단정하게 옷을 갈아입고 가벼운 마음으로 현관문을 나섰어요. 근데 알고 보니요. 제가 향한 곳은 백화점도 아니고 마트도 아니고 카페도 아니고 바로 제가 한 번도 제대로 발 들여본 적 없는 법원과 경찰서가 모여있는 동네였어요. 그리고 거기서 저는 제 인생 60년을 통틀어 가장 충격적인 말을 듣게 됐죠. 어머니 죄송해요. 제가 위증으로 이 결혼을 얻었어요. 이게 제가 여러분께 들려드릴 위증 결혼의 시작이에요. 집을 나설 때까지만 해도 저는요, 그냥 며느리랑 특별한 데이트라도 하는 줄 알았어요. 정민이가 평소엔 워낙 다정했거든요. 그러니 설마 그 발걸음이 나중에 제 가슴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을 법원까지 가는 길일 줄은 꿈에도 몰랐죠. 엘리베이터 안에서 정민이가 제 팔을 꼭 잡아요. 평소보다 말이 적고 웃음도 꾹 눌러 담은 것처럼 어두웠어요. 정민아, 어디 아프니? 얼굴이 왜 이래? 아니에요, 어머니. 그냥 마음이 좀 복잡해서요. 회사에서 뭐 안 좋은 일 있었어? 회사 문제가 아니에요. 그 말투가 참 이상하더라고요. 대답은 하는데 말끝이 자꾸 허공에 걸려 있는 것 같고 아무리 봐도 무언가를 숨기고 있는 얼굴이었어요. 현관문을 닫고 나와 아파트 입구에 서자 정민이가 택시를 불렀어요. 백화점 가는 거 아니었어? 제가 장난스럽게 물었죠. 근데 정민이가 씁쓸하게 웃더니 고개를 아주 천천히 저어요. 백화점은 다음에요. 오늘은 어머니가 꼭 같이 가줘야 하는 곳이 있어요. 그래? 그럼 병원이야? 아니요. 그럼 어디? 말씀드리면 어머니가 안 오실까 봐요. 그래서 그냥 같이 가서 보여드리려고요. 그 말이 또 가슴에 걸렸어요. 숨길 필요가 있는 데라면 대체 어디란 말인가? 택시는 조용히 출발했고 창밖으로 스치는 건물들과 사람들을 보면서 저는 괜히 불안한 마음을 달래려고 말을 꺼냈어요. 정민아, 무슨 일 있어도 어머니한테는 숨기지 말고 얘기해야 한다. 그랬지?
네, 그래서 오늘 얘기하려는 거예요. 응, 그래. 천천히 말해봐. 너 요즘 많이 힘들어 보여서 걱정했어. 그때 정민이가 창문 밖만 보면서 이렇게 중얼거렸어요. 어머니, 저 사실 결혼 준비할 때 어머니한테 말씀 못 드린 게 있어요. 말 못한 거? 네, 그게 그냥 작은 실수였다고 생각했는데요. 시간이 지나니까 작은 실수가 아니게 됐어요. 그래도 뭐든 얘기하면 해결이 되지. 민호랑 사이에 문제 생겼어? 아니요. 민호 오빠는 아무것도 몰라요. 그 말에서 또 한 번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어요. 아들 모르게. 결혼 관련해서? 아휴, 설마 빚 같은 거 숨기고 온 건 아니겠지. 순간 머릿속에서 별의별 상상이 다 돌더라고요. 택시가 한 번 크게 우회전을 하고 나더니 익숙하면서도 낯선 건물이 보였어요. 지방법원. 제가 평생 가까이 갈 일 없는 그런 곳이요. TV 뉴스에서나 보던 곳. 누군가 재판받으러 가는 곳. 문제가 생긴 사람들이 드나드는 곳. 정민아, 택시가 왜 법원에서? 정민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저 제 손을 꼭 잡고 말했죠. 어머니, 제 말 끝까지 들으셔야 해요. 저 혼자선 도저히 감당이 안 돼서 어머니가 필요해요. 저는 택시 문을 열고 내리는 순간 다리가 살짝 풀렸어요. 정민아, 너 무슨 일 나한테 숨기고 있니? 엄마 지금 너무 불안해. 그런데요. 정민이가 저를 보면서 아주 조심스럽게 한마디 했어요. 어머니, 제가 이 결혼을 얻기 위해서 법원에 거짓 진술을 했어요. 뭐라고? 귀가 잘못된 줄 알았어요. 근데 정민이가 또렷하게 다시 말했어요. 어머니, 저 위증했어요. 그것 때문에 오늘 저보고 다시 출석하라고 연락이 왔어요. 순간 온몸에 소름이 확 돋았어요. 눈앞이 어지럽고 속에서 뭔가 울컥 올라오는 느낌이 들었어요. 위증을 했다고. 법원에서. 도대체 뭘 왜? 말 못했던 사정이 있어요. 지금부터 그거 다 말씀드릴게요. 근데 어머니, 저를 너무 미워하지는 말아주세요. 저 정말 살려고 그랬어요. 민호 오빠랑 결혼하고 싶어서, 정말 살고 싶어서 그랬어요. 살고 싶어서? 결혼하고 싶어서?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아무것도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저는 평생 정직하게 살면 복이 온다고 믿고 살았어요. 아들에게도 며느리에게도 그렇게 말했죠. 근데 지금 제 앞에 선 며느리가 말없이 고개 숙인 채 제가 위증해서 결혼했어요. 라고 말하고 있었어요. 제가 믿은 그 착하고 싹싹한 며느리가 사실은 거짓말로 시작된 결혼을 만들어 왔다는 뜻이었어요. 정민아, 우리 도대체 어디서부터 잘못된 거니?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그러자 정민이가 천천히 아주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어머니, 저 처음부터 민호 오빠랑 결혼할 자격이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자격을 만들려고 거짓말을 했던 거예요. 그리고 그 순간 법원 앞에서 울리는 정민이의 한마디가 제 심장에 깊이 박혔어요. 어머니, 제가 숨겼던 진짜 제 과거, 오늘 다 들으셔야 해요. 말만 하면 또랑또랑하고 야무지던 아이가 지금은 손끝까지 떨고 있었죠. 저는 더는 참지 못하고 말했어요. 정민아, 내가 한 위증이 뭔데? 왜 그래야만 했는데? 그리고 왜 나한테는 한마디도 안 했어? 정민이는 고개를 들더니 마치 이제는 숨길 수 없다는 듯 작게, 아주 작게 입을 열었어요. 어머니, 저 사실 민호 오빠랑 결혼하려면 혼인 허가가 안 나오는 상태였어요. 그 말에 저는 귀가 멍해졌어요. 혼인 허가가? 네. 제가 과거에 전 남자친구와 관련해서 경찰 조사를 여러 번 받았고 그 사람 빚 문제에 제가 연루되면서 한동안 법적 보호관찰을 받았어요. 뭐라고? 전 남자친구, 빚, 보호관찰,
제 머릿속에서는 한 문장도 제대로 연결이 안 됐어요. 정민이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가 단단히 마음을 먹은 얼굴로 말을 이었어요. 어머니, 그 사람하고 저는요, 제가 20살 때 만났어요. 처음에는 착하고 의지가 되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어느 순간 도박을 하더라고요. 빚이 불어나고 저한테 카드명에 빌려달라고 하고 돈도 빌려달라고 하고 결국 저 모르게 제 주민번호로 대출까지 받아버렸어요. 저는 법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완전히 올가매인 상태였어요. 전 남자친구가 도박을 하고 주민번호로 몰래 대출을 했다고.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제 며느리가 아니라 어린 딸이 눈앞에서 울고 있는 것만 같았어요. 그래서 저는 그 사람과 완전히 끊고 싶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집까지 찾아와서 협박했어요. 너 어디 가서 날 버렸다고 말하면 가만 안 둔다고요. 정민이가 손등으로 눈물을 훔쳤어요. 그때 저한테 경찰이 그렇게 말했어요. 정민 씨, 앞으로 증언 잘못하면 위증이 될 수 있어요. 그 사람은 저를 자꾸 자기 편으로 끌어당기려고 했고, 저는 무서워서 그냥 그 사람이 시키는 대로 말했어요. 그래서 위증을 했다는 거니? 네. 그 사건 때문에 기록이 남아 있어요. 성범죄나 폭력 같은 건 아니지만 위증 전력 대출 사기 연루 의심 때문에 제가 결혼하려면 조사가 다시 필요했어요.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그럼 그 상태로는 민호랑 결혼이 안 되는 거였니? 네. 민호 오빠는 공무원이잖아요. 결혼 배우자 신원조회에서 제가 걸릴 수 있는 위험이 있었어요. 그때 저는 마치 머리 위에서 천둥이 치는 것 같았어요. 우리 외아들, 평생 남에게 피해 한 번 안 주려고 조신하게 살던 애. 내 아들 옆에 이런 위험한 과거를 가진 사람이 있었다고. 그동안 제가 아들한테 정민이 같은 아가씨 보기 힘들다. 너는 복이 많다고 말했던 게 갑자기 너무 어리석게 느껴졌어요. 그래서 내가 그걸 숨기려고. 제가 말끝을 잇지 못하는데 정민이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친정에서도 사실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한테 이 결혼, 내 과거 걸리면 끝난다고 하셨어요. 뭐라고? 그때 친정아버지께서 변호사 지인을 통해서 위증 사건 기록을 무마할 방법을 찾아냈어요. 당시 강요에 의한 위증이었다고 주장하면 형을 가볍게 하고 기록도 완화될 수 있다고요. 저는 가슴이 털썩 내려앉는 느낌이었어요. 정민아, 너 그 말 믿었니? 네. 그때는 민호 오빠랑 헤어지기 싫었어요. 어머니가 저한테 처음 해주셨던 말 기억나요? 무슨 말? 사람은 변하면 된다. 누구든 다시 시작할 수 있다고요. 어머니 말 듣고 저 진짜 다시 살고 싶다고 생각했어요. 그 말이 제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어요. 저의 선한 말 한 줄이 이 아이에게 잘못된 용기를 줘버린 걸까? 근데 그게 왜 지금 다시 문제가 된 거니? 제가 묻자 정민이는 입술을 꽉 깨물었어요. 위증 관련 사건을 담당했던 검사가 바뀌었대요. 새 검사님이 사건을 다시 검토하면서 당시 진술 구조가 비정상적이다라고 판단했대요. 그래서 지금 제 사건이 재조사 대상이 됐어요. 그럼 오늘은? 어머니, 오늘은 그냥 참고인 조사가 아니에요. 제가 피의자 신분으로 다시 조사를 받아야 해요. 피의자. 그 한마디가 법원 밖 바람처럼 차갑게 제 얼굴을 때렸어요. 저는 충격 때문에 말을 잇지 못했어요. 근데 그때 정민이가 제 손등 위에 조심스럽게 자기 손을 올렸어요. 어머니, 무서워요. 근데 더 무서운 건 민호 오빠가 이 사실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어머니께 먼저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어머니가 저 좀 제발 도와주세요. 저는 아직 아무 판단도 서지 않았어요.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어요. 이 결혼, 이 아이의 과거, 이 위증 사건, 모든 게 지금부터 진짜 시작이라는 것.
저는 천천히 숨을 들이마시고 말했어요. 정민아, 내가 왜 그랬는지 지금은 모르겠지만 어머니가 도망치게 두진 않을 거야. 진실은 내 입으로 끝까지 말해야 해. 그 말에 정민이가 와락 제 손을 잡고 울었어요. 그리고 저는 알았어요. 이제부터 시작되는 이야기가 단순히 시댁과 며느리 갈등이 아니라는 걸요. 이 결혼은 처음부터 위증으로 만들어진 결혼이었고, 오늘 그 거짓말의 대가가 본격적으로 수면 위로 떠오르기 시작한 거였어요. 우리는 법원 앞 벤치에 나란히 앉아 있었어요. 정민이는 손을 꽉 움켜쥔 채 떨고 있었고, 저는 머릿속이 복잡해서 말도 못하고 있었죠. 정민아, 넌 왜 그렇게까지 위증을 했니? 누가 너한테 시킨 거야?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그러자 정민이는 고개를 아주 천천히 들더니 입술을 꼭 깨문 채 말했어요. 어머니, 사실 제 과거를 알고 있었던 사람은 전 남자친구만이 아니었어요. 그럼 누구? 정민이가 눈을 감고 깊게 숨을 들이켰어요. 제가 결혼 준비할 때요. 제 친아버지가 혼자 저를 찾아왔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정민이 너, 아버지가 찾아왔다고. 네 어머니, 사돈 어른이. 정민이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이어갔어요. 그날은 퇴근하고 집에 혼자 있었어요. 민호 오빠는 야근이었고, 어머니는 집에 안 계셨고요. 그때 초인종이 울렸고, 문을 열자 제 친아버지, 제가 듣고도 믿기지가 않았어요. 정민아, 내 아버님이 혼자. 네. 정민 아버지는 집 안으로 들어오자마자 정민이를 소파에 앉혀놓고 냉정하게 말했다고 해요. 정민아, 우리 솔직해지자. 내 과거 문제, 우리 집에서 다 확인했다. 내가 경찰 조사 받았던 거, 위증했던 거, 대출 문제까지 전부. 정민이는 그 순간 피가 얼어붙는 느낌이었다고 했어요. 저는 그 말 자체가 너무 충격이었어요. 아니, 사돈 어른이 그걸 어떻게 다 알지? 결혼을 앞둔 자기 딸에게 그런 말을? 정민이는 말을 계속 이어갔어요. 아버지는요, 저를 위로하러 온 게 아니었어요. 저를 도와준다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정민아, 이 상태론 결혼 못한다. 민호는 공무원이야. 너 같은 과거 있으면 배우자 신원조회에서 걸린다. 결혼은 무조건 틀어진다.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속이 다 뒤집히는 것 같았어요. 그럼 아버님이 너한테 뭘 원하셨는데? 정민이는 고개를 떨군 채 말했어요. 아버지가요. 저한테 조작된 진술서를 내밀었어요. 진술서? 네. 제가 전 남자친구에게 협박당해서 위증을 했다고 그렇게 적은 서류요. 저는 그 자리에 못 박힌 것처럼 굳었어요. 이거만 제출하면 결혼 문제 없다. 정민이가 들려준 아버지의 말은 이랬대요. 정민아, 이대로 가면 결혼 못한다. 하지만 이 진술서만 내면 너는 강요에 의한 피해자가 되고 기록도 정리된다. 우리 집 체면도 세워지고 민호 집안에서도 너 받아줄 거다. 정민이는 그때 울면서 거절했다고 해요. 아버지, 그건 거짓말이에요. 그러자 아버지가 이렇게 말했다고 했대요. 결혼이라는 건 말이야, 정민아. 과거를 지우는 데에서 시작하는 거야. 그 말이 얼마나 잔인한 말인지 듣는 저까지 울컥했어요. 아버지는 저를 위해 온 게 아니었어요. 정민이는 그날을 이야기하며 손등으로 눈물을 훔쳤어요. 어머니, 아버지는요, 저를 걱정해서 온 게 아니었어요. 대출 문제로 친정 집안 체면이 많이 구겨졌거든요. 그래서 딸 결혼이라도 잘 보내야 가족 체면이 산다. 이렇게 말하셨어요. 저는 입을 다물지 못했어요. 그래서 너 그 진술서 냈니? 정민이가 고개를 살짝 끄덕였어요. 네. 저는 그때 아버지 말이 마지막 기회 같았어요. 민호 오빠를 잃는 것도 너무 두려웠고요. 그때 제 가슴이 진짜로 철렁 내려앉았어요. 근데 정민아,
그럼 왜 지금 다시 문제가 된 거야? 정민이는 이를 악물고 말했어요. 조사 연락이 아버지께도 갔대요. 근데 아버지가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뭐라고 했길래? 정민이 목소리가 끊어질 듯 했어요. 우린 그런 진술서 본 적도 없고 딸에게 조언한 적도 없다. 그랬대요. 저는 숨을 멈췄어요. 내 아버지가. 네. 아버지는 지금 저와 관계없는 사람처럼 행동하고 있어요. 정민은 혼자 모든 책임을 뒤집어 쓰는 상황이었어요. 저는 정민이의 손을 잡았어요. 손등이 차고 떨려 있었어요. 정민아, 내가 한 행동이 옳았다고 말할 순 없어. 잘한 선택도 아니고. 하지만 정민이가 저를 바라봤어요. 눈이 빨갛게 젖어 있었어요. 하지만 너 혼자 뒤집어 쓰게 내가 가만히 있진 않을 거야. 진실은 말해야지. 거짓을 덮으려 하면 그땐 정말 아무도 널 못 지켜. 정민이는 흐느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어머니, 정말 제 편에 서주시는 거예요? 저는 그 아이 손을 꼭 잡아줬어요. 내가 진실을 말한다면 나는 끝까지 내 편이야. 그리고 그 순간 저는 느꼈어요. 이 결혼은 단순한 사랑의 결실이 아니라 정민 아버지의 압박, 조작, 무책임으로 벌써부터 뒤틀려 있었던 결혼이라는 걸요. 그리고 더 무서운 건 아직 드러나지 않은 또 다른 진실이 법원 안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죠. 법원 건물 안으로 들어서니까 특유의 싸한 공기와 딱딱한 발걸음 소리가 가슴을 꾹꾹 눌러오는 것 같았어요.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자 정민이는 한 손으로 긴 머리를 감싸주며 연신 떨리는 숨을 내쉬고 있었죠. 정민아 괜찮니? 제가 손을 얹어주자 정민이는 그제야 겨우 고개를 끄덕였어요. 근데 오늘 아버지가 저를 어떻게 대할지 그게 제일 무서워요. 내 아버님도 나오신다 했니? 네, 필수 참고인이라서요. 아버지는 바빠서 오래 못 있다고만 말했어요. 저는 그 말이 제일 마음에 걸렸어요. 딸 인생이 걸린 자리인데 바쁘다니 무언가 감추고 있다는 뜻이었죠. 조사실 앞 복도에 도착하자 회색 코트를 입은 한 남자가 휴대폰을 귀에 댄 채 서 있었어요. 멀리서 봐도 딱 사돈 어른 정민 아버지였어요. 정민은 그 사람 모습을 보는 순간 몸이 굳어버렸어요. 어머니, 저기 아버지예요. 그때 사돈 어른은 통화를 끝내고 돌아섰죠. 하지만 정민을 보자마자 표정이 변했어요. 놀람, 반가움, 아니요, 딱 불편함과 귀찮음이 섞인 표정. 왔냐? 딸에게 하는 첫 마디가 고작 그거였어요. 저는 조금 기분이 상했지만 일단 예의를 갖춰 인사했어요. 사돈 어르신, 오느라 고생 많으셨죠. 그런데 사돈이 저를 힐끗 보며 이렇게 말하더군요. 아, 예, 근데 저는 곧 다른 일정 있어서 올해는 못 있습니다. 딸 인생이 달린 조사가 있는데 첫 마디가 바쁘다라니 그때부터 제 촉이 이상하게 서늘했어요. 정민아, 우리는 여기서 말을 잘 맞추면 된다. 정민 아버지가 정민을 불러 세워 아주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정민아, 오늘 조사에서 괜히 다른 말하지 말고 예전에 작성한 진술서 그대로 말해. 그게 제일 안전해. 안전해? 그 말에서 저는 또 한 번 이상함을 느꼈어요. 정민이는 입술을 떨며 말했어요. 아버지, 그 진술서는 사실이 아니잖아요. 저 오늘은 진실만 말하려고요. 그 순간 사돈 얼굴이 순식간에 굳었어요. 뭐라고? 정민아, 정신 차려. 지금 와서 딴소리하면 내가 더 위험해져. 민호 씨 집안에서도 얼마나 난감해지겠어. 그 말투는 딸을 걱정하는 아버지의 말투가 아니었어요. 그저 체면과 이익만 신경 쓰는 사람의 말투였죠. 정민이 조용히 고개를 저었어요. 아버지, 저는 이제 숨기고 싶지 않아요. 민호 오빠한테도 어머니한테도. 더는 거짓말하고 싶지 않아요. 그러자 사돈이 갑자기 목소리를 확 낮추고 정민에게 내뱉었어요. 그럼 내가 책임져라. 나는 모른다. 그 말 한마디
진짜 피가 거꾸로 솟는 느낌이었어요. 아버지 정말 저를 버리시는 거예요? 정민이 울먹이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아버지는 저보고 그때 진술서 쓰라고 해놓고 이제 와서 모른다고 하면 저 혼자 어떻게 해요? 사도는 얼굴을 돌리며 말했어요. 그 진술서를 내가 쓴 거잖아. 누가 강요했다고 증거도 없고 게다가 그때 너도 결혼하고 싶어서 안달이었잖아. 제가 들은 말 중에 가장 잔인한 말이었어요. 정민은 그 자리에서 사람들 눈도 못 신경 쓰고 툭 하고 울음을 터뜨렸어요. 아버지 저는 아버지가 도와준다고 해서 그 말 믿어서 한 거예요. 저 혼자라면 그런 거 못해요. 그러나 사도는 마치 귀찮다는 듯 어깨를 으쓱했어요. 됐어. 이제 와서 감정 섞지 마라. 조사 끝나면 바로 가봐야 하니까 내가 알아서 잘 말해. 그 순간 시어머니의 마음속에서 끓어오르는 분노. 저는 더는 못 참았어요. 정민 손을 잡고 사돈을 똑바로 보며 말했죠. 사돈 어른, 아무리 그래도 딸 아이를 여기 혼자 내버려 두고 모른다는 말씀은 너무 하신 거 아닌가요? 사돈은 저를 보며 눈썹을 치켜 세웠어요. 아니, 시어머니 되시는 분이 왜 이렇게 감정적으로 나오십니까? 저는 그냥 사실만 말한 겁니다. 저희 집과는 상관없는 문제라서요. 상관없는 문제. 딸 인생이 걸린 문제인데 상관이 없다니. 그 순간 저는 정민이가 어떤 집에서 자랐는지, 왜 그렇게 사랑에 목말라 있었는지 단번에 이해가 되었어요. 조사관이 문을 열며 말했어요. 정민 씨 들어오세요. 정민은 눈물을 손등으로 훔치고 저를 바라봤어요. 어머니, 저 들어갔다 올게요. 제가 손을 잡아줬어요. 정민아, 거짓은 더 큰 거짓을 낳는다. 오늘 정말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날이야. 진실을 말해라. 어머니는 끝까지 내 편이야. 정민은 울먹이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반면 정민 아버지는 팔짱을 끼고 이렇게 한마디만 던졌어요. 괜히 감정 잡지 말고 실수하지 않게 말해라. 정민은 떨리는 다리로 조사실 문을 들어갔고 문이 철컥 닫히는 소리가 법원 복도에 싸늘하게 울렸어요. 그때까지 저는 몰랐어요. 정민 아버지가 감추고 있던 것, 정민의 위증 사건 뒤에 더 큰 인물이 있었다는 것, 그리고 이 사건이 우리 가족을 향해 더 무서운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걸요. 조사실 문이 닫히고 저는 복도 의자에 앉아 두 손을 모은 채 심장이 두근거리는 걸 억누르고 있었어요. 옆에서는 정민 아버지가 계속 휴대폰을 들여다보며 짜증 섞인 한숨을 내쉬고 있었죠. 도대체 뭐하는 짓거리야. 조사 길어지면 나 일정 못 간다고 했는데 딸이 피의자 신분으로 들어갔는데 그 표정, 그 말투. 저는 그 순간 이 사람이 정민을 위해 움직인 적은 단 한 번도 없었구나 하는 확신이 들었어요. 하지만 그 확신이 그렇게 금방 실제 사실로 이어질 줄은 몰랐어요. 조사실 문이 열리고 약 40분쯤 지났을 때였어요. 조사실 문이 열리더니 담당 조사관이 나와 말했어요. 정민 씨 보호자분, 잠깐 들어오실 수 있을까요? 보호자. 정민은 성인이지만 심리적 안정이 필요할 때는 보호자 입회가 가능하거든요. 저는 벌떡 일어났어요. 제가 들어가도 될까요? 네. 정민 씨가 어머니를 원합니다. 반면 정민 아버지는 손사래를 치며 말했어요. 전 바쁩니다. 필요 없으면 먼저 가도 되죠? 조사관은 담담하게 말했어요. 정민 씨가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 말 한마디에 사돈 얼굴이 굳었고 저는 마음 한쪽이 아프면서도 이제 진짜로 아이가 나만 의지하는구나. 그런 책임감이 밀려왔어요. 조사실 안은 서늘한 형광등 불빛에 서류 뭉치가 잔뜩 쌓여 있었고 정민은 의자에 앉아 양손을 무릎 위에 꼭 붙인 채 떨고 있었어요. 제가 들어가자 정민이 얼굴이 일그러지며 울음을 참는 표정이 됐어요. 어머니. 그 목소리가 얼마나 약해 보이던지 제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괜찮아, 정민아. 어머니 왔어.
조사관이 조용히 말을 이었습니다. 정민 씨가 지금 아주 중요한 진술을 하려고 합니다. 앞으로 사건이 어디로 흘러갈지 결정될 수 있는 부분이라 어머니가 계셔도 괜찮다고 해서요. 네, 어떤 내용이든 듣겠습니다. 어머니, 사실 저 말고도 한 명 더 있었어요. 정민은 무릎에 시선이 고정된 채 아주 작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어머니, 제가 위증을 하게 된 건 단순히 아버지 때문만은 아니었어요. 그럼 또 누가? 그때 저한테 계속 연락하면서 진술을 바꾸라고 압박하던 사람이 한 명 더 있었어요. 조사관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정민 씨가 방금 밝힌 내용입니다. 기존 기록에는 없는 새로운 인물이죠. 누구야 정민아, 도대체 누가 너한테 그런 걸 시켰어? 정민은 마치 말하기조차 고통스러운 얼굴로 계속 입술을 깨물다가 결국 한 단어를 꺼냈어요. 아버지의 지인이요. 아버지 지인? 네, 아버지가 이 사람 말만 잘 들으면 모든 문제 해결된다고 했던 사람이 있어요. 그분이 저한테 연락해서 어떻게 진술해야 하는지 세세하게 알려줬어요. 저는 등골이 오싹해졌어요. 그럼 그 사람이 진술서를 만든 사람인가? 네, 그 사람이 만들었어요. 아버지가 가져온 그 진술서, 사실은 그 지인이 작성한 거였어요. 조사관이 말을 이어갔어요. 정민 씨 진술에 따르면 그 지인은 정민 씨의 개인정보, 과거 사건 기록, 전 남자친구의 진술 방향까지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그걸 그 지인이 어떻게? 어머니, 그분이 변호사도 아니고 친척도 아니고 아버지 회사 사람도 아니에요. 그냥 아버지가 자주 만나던 형님이라고 불리는 사람이었어요. 형님? 그 단어가 왠지 모르게 밑바닥에서 차가운 냄새를 풍겼어요. 조사관이 서류를 넘기며 말했어요. 정민 씨 아버지는 이 지인과 어떤 관계인지 묻는 질문에 그 사람 모른다고만 답하셨습니다. 그 순간 정민 얼굴이 완전히 무너졌어요. 어머니 보셨어요? 아버지는 처음부터 저를 지키려는 마음이 없었어요. 결혼 전에 체면 때문에 저를 밀어넣었고 이제 와서는 저를 완전히 버리려고 해요. 정민아, 아버님이 왜 그러셨는지는 나중에 규명되겠지만 너는 이제 진실을 말하기만 하면 돼. 그게 널 지키는 유일한 길이야. 어머니, 그 형님이라는 사람, 그 사람이 아직도 저한테 연락해요. 뭐라고? 저는 자리에서 반쯤 일어날 뻔했어요. 저한테 이렇게 문자가 왔어요. 괜히 입 열지 마. 너만 다친다. 조사관이 진지한 표정으로 메모했어요. 정민 씨 보호 요청을 검토해야겠네요. 저는 그 자리에서 더는 냉정하게 있을 수 없었어요. 정민아, 잘 들어. 이건 내 잘못만이 아니야. 너는 그때 어린 나이였고 아버님과 그 지인에게 끌려간 거야. 하지만 이제부터는 너 혼자 아니다. 나도 여기 있어. 민호도 결국 알게 되겠지만 그 아이가 널 버릴 애는 아니야. 정민은 제 손을 붙잡고 흐느끼며 말했어요. 어머니, 저 정말 살고 싶어요. 그래, 그러니까 싸우자. 진실로 싸우자. 그 순간 저는 처음으로 확신했어요. 이 결혼은 정민의 잘못이 아니라 정민 아버지와 그 지인이라는 보이지 않던 그림자가 뒤틀어 놓은 결혼이었다. 그리고 저는 결심했어요. 이 아이를 다시 일으켜 세우겠다. 누구도 저 아이를 이용하지 못하게 막겠다. 하지만 저는 아직 몰랐어요. 이 형님이라 불린 사람의 정체가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위험한 인물이라는 걸요. 그리고 그 인물이 민호까지 향해 움직이고 있었다는 걸요. 조사실 문이 닫히고 정민은 대기실 소파에 힘없이 앉았어요. 눈가는 벌겋게 부어 있었고 손은 아직도 차갑게 떨리고 있었죠. 저는 물컵에 물을 따라 건네며 말했어요. 정민아, 천천히 마셔. 숨 좀 고르고. 혹시 아까 말했던 그 형님이라는 사람, 도대체 누구야? 어머니, 말씀드리기 싫어서 숨긴 게 아니에요.
근데 그 사람 얘기는 정말 입 밖으로 꺼내기 무서웠어요. 괜찮아. 내가 말하는 속도대로 말해. 내가 옆에 있잖아. 정민은 한참을 뜸들이다가 마침내 입을 열었어요. 그 사람 아버지의 형님이 아니라 빚을 대신 갚아준 사람이었어요. 어머니, 아버지가 도박을 했던 적이 있어요. 그 말에 저는 순간 고개가 확 끄덕여졌어요. 퍼즐 조각 하나가 딱 맞춰지는 느낌이었죠. 그때 진 빚을 어떤 남자가 대신 갚아줬대요. 아버지는 그 사람을 형님이라고 부르기 시작했고 거의 은인처럼 대했어요. 전 남자친구가 도박을 했던 게 아니라 정민의 아버지가 먼저 도박을 했었다는 말, 그러니까 그 형님이라는 사람은 아버지에게 빚을 갚아준 대가로 정민 가족을 휘어잡을 수 있는 위치에 있었던 거예요. 정민아, 그럼 그 사람이 왜 내 위증 사건에까지 관여했니? 제가 조심스럽게 묻자 저도 처음엔 이유를 몰랐어요. 근데 나중에 알았어요. 그 사람 저한테 접근했던 이유는 제 전 남자친구 때문이었어요. 뭐라고? 그 사람도 도박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 빚을 내준 사람도 바로 그 형님이었어요. 제 머릿속에서 정민 아버지, 형님, 전 남자친구, 이 세 명이 얽힌 선이 하나로 연결되는 게 보였어요. 그럼 정민아, 너는 아버지 때문에도 전 남자친구 때문에도 그 사람한테 잡혀 있었던 거야? 네. 그 사람은 두 사람의 빚을 모두 쥐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한테 이렇게 말했어요. 내 입 다물고 있어. 너까지 엮이면 너도 책임진다. 그 말은 협박도 아니고 위협도 아니고 그냥 명령이었어요. 정민은 당시 24. 양쪽에서 끌려다닐 수밖에 없는 나이였죠. 정민아, 이대로 하면 너 살고 우리도 산다. 정민은 깊게 숨을 들이쉬고 말을 계속했어요. 어머니, 그 형님이라는 사람은 아버지에게 이렇게 말했대요. 딸 문제 깔끔하게 정리해주면 내 빚 얘기도 끝이다. 저는 입을 틀어막을 뻔했어요. 결국 위증 조작은 정민을 위한 것도 아니고 정민 아버지를 위한 것도 아니었어요. 그 형님이라는 사람이 자기 빚 회수와 이익을 위해 만든 도구였던 거죠. 정민은 계속 말했어요. 그래서 아버지는 그 사람 지시에 따라 진술서를 만들었고 저한테 이대로 하면 너도 산다고 말했어요. 하지만 사실은 내가 혼자 죄를 뒤집어 쓰게 만든 거였구나. 정민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제 판이 달라졌습니다. 그때 조사관이 조용히 말했어요. 어머님, 정민 씨는 지금 중요한 진술을 했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 위증 사건이 아니라 제3자의 개입, 조직적 조작 가능성까지 보입니다. 저는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그 형님이라는 사람, 정확히 신원 파악이 되면 정민 씨는 보호 조치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정민이 두 손으로 얼굴을 가리고 울었어요. 어머니, 저 이제 어떡해요? 진짜 무서워요. 저는 딸처럼 껴안아줬어요. 정민아, 너 오늘 정말 잘했어. 진실을 말한 사람은 끝내 이겨. 절대 혼자 아니야. 그때였어요. 조사관이 마지막으로 건넨 말이 제 가슴을 덜컥 내려앉게 했던 건 정민 씨 전 남자친구 최근 출소했습니다. 순간 어머니, 정민아 무슨 말이니? 정민 입에서 떨리는 속삭임이 흘러나왔어요. 그 사람 출소하면 제일 먼저 찾겠다고 했어요. 내가 입만 열면 다 같이 죽는다고 그 순간 깨달았어요. 이 결혼, 이 사건, 이 위증의 그림자 아직 끝나지 않았다. 이제 진짜 싸움이 시작되는구나. 법원 조사를 마친 뒤 정민은 한 발짝 한 발짝 내딛는 것조차 힘들어 보였어요. 저는 정민을 붙잡고 법원 밖 벤치에 앉혔어요. 정민아, 숨 좀 고르고 괜찮아? 하지만 정민은 계속해서 어딘가 뒤를 흘끔흘끔 바라보고 있었어요. 마치 누군가가 쫓아오는 걸 아는 사람처럼요. 정민아, 혹시 그 전 남자친구라는 사람 요즘 연락이라도 온 적 있어?
정민은 마른 침을 삼키며 조심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어머니. 그 사람이 출소하고 이틀 만에 저한테 연락했어요. 저는 숨이 턱 막혔어요. 정민아, 나 곧 너 보러 갈 거야. 정민은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냈어요. 그 안에는 수신 거부된 전화 목록이 10건이 넘게 찍혀 있었어요. 그리고 문자 한 줄, 정민아, 나왔다. 조용히 만나자. 너도, 너희 집도 다 아는 거 알지? 문자 아래에는 주소 몇 글자가 흐릿하게 찍혀 있었어요. 저는 소름이 쫙 돋았어요. 정민아, 이걸 왜 지금까지 말 안 했니? 정민은 눈물이 그렁그렁 맺힌 채 말했어요. 어머니, 무서웠어요. 말하면 더 큰일 날까봐. 아버지도 도와주지 않는 상황에서 저 혼자 뭘 할 수 있을까 싶어서. 그 순간 지금까지 퍼즐처럼 흩어져 있던 정민의 고백들이 한 줄로 이어지는 느낌이 들었어요. 정민의 위증 사건은 단순히 어린 나이의 실수가 아니었다. 아버지의 빚, 형님, 전 남자친구까지 전부 하나의 줄에 엮여 있던 거다. 그리고 지금 그 줄 끝에서 가장 위험한 인물이 정민을 향해 걸어오고 있었다. 그 사람이 누구고 어디 있는지 알아? 정민이 겁먹은 얼굴로 고개를 흔들었어요. 아니요. 그 사람 원래 연락처가 바뀌었거든요. 출소하고 나서 갑자기 전화를 걸어온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 지금 어디 사는지도 모르고. 네. 저는 마음속에서 무언가 꽉 하고 끊어지는 소리가 났어요. 내 며느리를 이렇게 벌벌 떨게 만든 놈. 이 아이 인생을 꼬아놓은 놈. 정민아, 우리 그냥 앉아서 기다릴 수는 없어. 정민은 깜짝 놀란 눈으로 저를 봤어요. 어머니, 그럼 어떡해요? 저는 숨을 고르고 말했어요. 그 사람, 내 아버지가 빚을 얻었고 전 남자친구도 돈을 빌린 사람이잖아. 정민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럼 분명 누군가 돈을 받기 위해 움직이고 있을 거야. 그런 사람들은 숨어 있지 않아. 돈 흐름이 있는 곳에 나타나지. 정민 눈이 조금 커졌어요. 어머니, 설마. 그래, 정민아, 이제 우리가 먼저 움직일 차례야. 그때였어요. 법원 건물 계단 쪽에서 어떤 남자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정민아. 정민이 몸을 움찔했어요. 사돈 어른이었어요. 하지만 그의 뒤에는 정말 보기 싫은 얼굴이 하나 보였어요. 정민은 공포에 질린 목소리로 속삭였어요. 어머니, 뒤에 있는 저 사람. 저 사람이에요. 제가 얼른 돌아보니 정민 아버지 뒤에서 두꺼운 패딩을 입은 남자가 뒷짐을 지고 서 있었어요. 눈빛이 너무 익숙했어요. 그 조사실에서 정민이 울면서 묘사하던 그 형님이라는 사람의 분위기 그대로 정민은 제 소매를 잡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어머니, 저 사람이, 아버지 뒤에 있는 저 사람이 진짜 제 진술을 조작했던 그 형님이에요. 저는 즉시 정민을 뒤로 감쌌어요. 두 사람은 우리가 들을 수 있을 만큼의 거리에서 잠깐 말을 나누었어요. 애는 조사 끝났대? 형님이 낮은 목소리로 묻자 정민 아버지는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어요. 응, 근데 입을 너무 많이 열었어. 당신 이름까지 나왔대. 그 말이 내 가슴을 순간 찢어 놓았어요. 형님의 표정이 굳었어요. 입을 열었다고. 그럼 이제 조심해야겠네. 저는 그 말을 정확히 들었어요. 정민도 들었어요. 정민은 제 옆에서 어깨까지 떨고 있었어요. 그 둘은 우리가 지켜보는 걸 이상하게 생각했는지 서둘러 차에 타고 떠났어요. 남겨진 복도에는 공포로 굳어버린 정민의 숨소리만 남았어요. 저는 정민의 손을 잡아 말했어요. 정민아. 네, 어머니. 너 이제부터 어머니 말 잘 들어. 정민은 눈물을 머금고 고개를 들었어요. 오늘까지는 내가 피해자였지만 이제부터는 피해자로만 남으면 안 돼. 진실 밝히는 건 경찰이 해도 그 형님이랑 내 아버지의 진짜 관계는 내가 파헤친다. 네? 어머니가요? 정민은 말문이 막힌 듯 저를 바라봤어요.
어머니 정말 저를 지켜주실 수 있어요? 저는 정민이 두 손을 잡고 말했어요. 정민아, 나는 너를 며느리로 받아들였어. 우리 민호의 아내고 내 손녀 손자의 엄마가 될 사람이야. 저런 인간들한테 평생 끌려다니게 두지 않아. 어머니 감사해요. 저는 그 아이를 꼭 안아줬어요. 하지만 저는 이미 알고 있었어요. 이 싸움은 단순히 위증 사건이 아니었다. 정민의 과거를 이용한 사람들, 돈으로 얽힌 부도덕한 관계, 그리고 지금 눈앞에 나타난 형님의 존재까지. 이건 이제 정민과 제 싸움이 아니라 우리 가족 전체를 지키기 위한 전쟁이 되어버렸어요. 정민과 저는 서둘러 법원을 빠져나왔어요. 하지만 건물 밖 찬바람 속에서도 정민의 떨림은 멈추지 않았어요. 어머니, 그 사람 또 오면 어떡해요? 정민은 뒤를 계속 확인했고 저는 그 아이를 한쪽으로 바짝 끌어당겼어요. 정민아, 엄마가 여기 있잖아. 절대 혼자 안 둬. 오늘부터는 내가 지킨다. 입에서는 이렇게 말했지만 마음속은 이미 전쟁의 시작을 알리는 북소리처럼 둥둥 울리고 있었어요. 정민이는 얼굴을 감싸쥔 채 떨리는 숨을 몰아쉬었어요. 법원 바깥 공기까지 싸늘하게 느껴질 정도였죠. 밖으로 나오자마자 저는 바로 택시를 잡았어요. 어머니, 우리 집에 가는 거 맞죠? 정민은 이미 반쯤 울먹이는 얼굴이었어요. 그래, 우리 집으로 가자. 너 혼자 두지 않아. 택시 안에서도 정민은 계속 고개를 숙이고 떨고 있었고, 정민아, 오늘 일은 내 잘못만이 아니야. 집에 가서 천천히 숨 고르고 민호 올 때까지 어머니가 옆에 있을게. 집 앞에 도착하자 정민은 손을 꼭 쥔 채 계단 한 칸 한 칸을 힘겹게 올라갔어요. 문을 열자 익숙한 우리 집 냄새가 퍼졌는데 지금은 안심이 아니라 두려움이 더 큰 듯 했어요. 저는 재빨리 커튼을 닫고 현관을 확인하며 정민에게 말했죠. 정민아, 오늘은 그냥 어머니 옆에 있어. 내 방도 이 집도 다 내 자리니까 걱정 말고. 정민은 그제야 조금 숨이 풀린 얼굴로 제가 건넨 물을 천천히 받아 마셨어요. 어머니 무서웠어요, 정말. 응. 그러다 문득 정민이 서류 정리해둔 서랍이 떠올라 조심스럽게 열어봤어요. 서류들 사이에 제가 본 적 없는 노란색 봉투가 들어있었어요. 그리고 그 봉투 안에는 충격적인 글씨가 있었죠. 이행각서, 정정민 아버지 보증, 채무 대납 조건부, 증인 진술 협조. 저는 숨이 턱 막혔어요. 정민의 위증 사건은 정민이 중심이 아니라 정민 아버지와 형님의 거래가 중심이었다. 정민은 그저 그들이 만들어 놓은 판에 끌려 들어간 피해자였던 거예요. 저는 더 늦기 전에 민호에게 이 말은 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휴대폰을 눌러 전화를 걸자 다행히 금방 연결됐어요. 여보세요? 엄마. 민호 목소리가 밝아서 말문이 더 막혔어요. 민호야, 너 지금 어디니? 회사에서 퇴근했어. 왜 그래? 목소리가. 저는 차마 그 자리에서 모든 걸 말할 순 없었어요. 민호야, 오늘 엄마가 정민이 조사 따라갔다 왔어. 정민이 조사? 무슨 조사? 정민이가 말하지 않은 상태였으니 아이도 당황할 수밖에 없었죠. 엄마가 지금 바로 설명할 순 없지만 엄마 무슨 일인데 그래? 정민이랑 무슨 문제 생겼어? 저는 잠시 숨을 고르고 말했어요. 정민이 혼자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있었어. 엄마가 다 들었고 이제는 너도 알아야 해. 민호는 숨을 들이마시더니 말했어요. 엄마, 나 지금 바로 갈게. 그 말이 오늘 들은 가장 따뜻한 소리였어요. 민호가 올 때까지 정민은 제 옆에 꼭 붙어 있었어요. 시간은 밤 10시를 넘었고 밖은 어둠이 짙었어요. 그때 정민의 휴대폰에서 문자 알림음이 울렸어요. 정민은 벌벌 떨며 화면을 켰고 그 순간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어요. 어머니,
문자를 보여주는데 내용이 너무 섬뜩했어요. 정민아, 왜 조사에서 이상한 말 했어? 누가 시켰어? 넌 조용히만 있으면 돼. 입 열면 다친다. 그리고 마지막 문장. 너희 시댁도 내가 모르는 줄 아니? 정민은 그대로 의자에서 고꾸라질 뻔했고, 저는 아이를 붙잡았어요. 정민아, 정신 차려. 괜찮아. 엄마가 있으니까 괜찮아. 하지만 그 문자는 제 심장도 얼어붙게 만들었어요. 너희 시댁도 내가 모르는 줄 아니? 이건 정민을 넘어서 우리 가족을 향한 위협이었어요. 저는 핸드폰을 단단히 쥐며 말했어요. 정민아, 이제는 도망도 숨지도 않는다. 우리가 먼저 움직인다. 어머니 무서워요. 무섭지. 그래서 더 도망치면 안 돼. 저런 인간들은 도망치는 사람부터 삼켜. 저는 숨을 크게 들이마시고 말했어요. 정민아, 어머니는 평생 이런 인간들 상대하는 법 알고 살았다. 이제 내가 나설 거야. 그 형님이라는 사람, 내 아버님 다 내가 상대한다. 어머니, 저 정말 행복하게 살고 싶어요. 그래. 그러니까 잘 들어. 너는 이제 혼자가 아니야. 어머니가 있고 민호도 있어. 마침 그 순간 민호가 왔어요. 민호는 문턱에 선 정민을 보자마자 아무 말 없이 꼭 안아줬어요. 그 장면을 보며 저는 다시 결심했어요. 이 아이들 인생을 더는 저 인간들에게 휘둘리게 두지 않겠다. 내가 나선다. 이제 전쟁이다. 저는 잠깐 숨을 고르고 아이 둘을 안쳤어요. 민호야, 오늘 엄마가 정민이랑 법원에 다녀왔어. 법원이요? 정민이가 예전에 있었던 사건 때문에 조사를 다시 받게 됐어. 위증 사건이래. 민호의 시선이 순간 정민에게로 꽂혔어요. 위증? 정민은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어요. 제가 대신 말을 받았죠. 근데 잘 들어. 엄마가 오늘 다 들어보니까 이 애가 나쁜 마음으로 한 게 아니더라. 친정아버지, 그리고 그 아버지 주변 사람들, 그 사람들이 이 애를 죄다 엮어넣은 사건이야. 민호는 양손을 꽉 쥐었어요. 정민이 아버지가요? 장인어른이요? 오빠. 나 원래는 오빠랑 결혼 못하는 사람이었어. 내 과거 때문에. 아버지가 그리고 아버지 옆에 있는 어떤 사람이 내 진술을 조작했어. 그리고 지금은 나를 모르는 사람처럼 버렸어. 민호 얼굴에서 한순간에 피가 쫙 가시는 게 보였어요. 야, 서정민. 민호 목소리가 떨렸어요. 너 그걸 왜 지금까지 말 안 했어? 나를 뭐로 본 거야? 그 말에 정민이 또 울려고 해서 제가 얼른 나섰어요. 민호야. 제가 단단한 목소리로 불렀어요. 너 화나는 거 엄마도 알아. 근데 오늘 이 애 그동안 숨겼던 거 다 털어놨어. 도망치려는 애였으면 조사실에서 벌써 거짓말로 덮고 나왔겠지. 민호는 이를 꽉 물었어요. 엄마, 그러면 정민이가 진짜 범죄자인 건 아니고 이용당한 거라는 거예요? 그래. 거짓말한 건 잘못이지만 그 거짓말을 시킨 사람들이 따로 있더라. 게다가 저는 서랍에서 아까 봤던 노란 봉투를 꺼냈어요. 엄마가 이거 봤다. 이행각서, 채무대납, 증인 진술협조. 굵은 글씨들이 눈을 찔렀어요. 민호가 종이를 낚아채듯 받아들여 휙휙 넘겨봤어요. 이거 정민이 아버지 이름 아니야? 그래. 민호 눈빛이 차갑게 식어갔어요. 채무자 정의 빚만 원을 별칭 형님이 대납하는 조건으로 증인 서정민은 향후 재판 과정에서 기재된 진술에 협조한다. 민호는 손이 덜덜 떨렸어요. 이게 뭐예요, 엄마? 저는 조용히 말했어요. 민호야. 내 장인 어른이 내 철을 담보로 자기 빚을 정리한 거야. 민호 눈에 피눈물이 맺힌 것 같았어요. 장인 어른이
자기 딸을 이런 종이에다가 민호는 말끝을 흐리다가 조용히 종이를 내려놨어요. 여기 봐라. 제가 각서 아래를 가리켰어요. 대나빈 대부 대표 강도식 별칭 형님. 연락처 10-XXXX-XXXX. 민호가 그 부분을 똑바로 읽더니 이를 꽉 물었어요. 강도식. 대부업? 정민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오빠. 저 사람 아버지가 맨날 형님, 형님 부르던 사람이에요. 전 남자친구 빚도 저 사람이 쥐고 있었고. 민호는 핸드폰을 꺼내 사진으로 그 서류를 찍었어요. 엄마. 이거 그냥 둘 일 아니에요. 불법 대부업이면 등록 조회하면 나올 거고 최근 사건 검색하면 이름 걸릴 거예요. 저는 살짝 놀랐어요. 너 이런 것도 알아? 공무원이라고 맨날 책상에 도장만 찍는 거 아니에요, 엄마. 요즘 민원 중에 사채 피해, 불법 추심 이런 거 얼마나 많은데요. 이 이름 어딘가에서 본 것 같기도 해요. 그 말에 제 등골이 서늘해졌어요. 이제 엄마도 가만 안 있을 거다. 민호가 고개를 들더니 정민을 똑바로 바라봤어요. 정민아. 정민은 울면서도 겨우 눈을 들었어요. 내가 나한테 거짓말한 건 솔직히 말해서 너무 서운하다. 그건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아. 정민의 눈에서 눈물이 툭 떨어졌어요. 근데 민호가 말을 이어갔어요. 너 혼자서 왜 나한테 맡기지 않았어? 왜 나를 믿지 않았어? 정민이 목이 메인 소리로 말했어요. 오빠까지 잃을까봐. 나 같은 사람 옆에 서 있기 부담스러울까봐. 민호는 한숨을 길게 쉬더니 조용히 정민 손을 잡았어요. 멍청아. 그걸 나 혼자 판단하게 놔뒀어야지. 넌 거짓말한 죄는 있어도 이 인간들보다 훨씬 나아. 그 말에 정민이 무너져 울었어요. 저는 그 장면을 보면서 마음 한편이 놓이면서도 또 한편으론 다짐이 강해졌어요. 좋다. 그럼 이제부터는 엄마가 앞장선다. 민호가 고개를 돌려 저를 봤어요. 엄마. 민호야, 저 대부업체 이름 내가 공적으로 건드릴 수 있는 선이 어딘지 알아봐라. 엄마는 사돈 오른쪽을 맡을게. 이 각서가 있다는 건 이 비슷한 문서가 분명히 더 있다는 뜻이야. 아버님 집에도 사무실에도 빚, 거래 내역, 통장, 그 안에 진실이 다 들어있지. 정민이 불안한 눈으로 저를 봤어요. 어머니, 아버지 집까지 가시는 건 너무 위험해요. 제가 웃었죠. 얘야, 너 시어머니가 예전에 반찬 가게 하면서 어떤 인간들 상대로 돈 떼이지 않으려고 어떻게 버텼는지 모르지. 사채, 깡꾼, 일수쟁이들 다 겪어봤어. 저런 인간들 눈빛 나는 딱 보면 알아. 민호가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엄마, 또 엄마 스타일 나오는 거죠. 그래, 나온다. 내 며느리까지 이렇게 만든 사람들 그냥 못 넘어간다. 그 순간 제 마음은 이미 정해져 있었어요. 정민의 과거를 이용해 자기 빚을 정리한 장인, 그 위에서 줄을 잡고 흔드는 강도식이라는 인간, 그리고 출소한 전 남자친구. 이 셋을 그냥 두면 우리 집은 평생 시한폭탄 안고 사는 거예요. 장인 어른부터 만나러 가자. 민호야. 네. 내일 장인 어른 계신 시간 알아봐라. 엄마 혼자 안 간다. 너도 같이 가자. 알겠어요. 저도 이제 눈 감고 못 있겠어요. 정민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어머니 오빠, 저 그 집에 다시 들어가고 싶지 않아요. 제가 정민 손을 잡고 말했죠. 괜찮아. 넌 안 가도 돼. 이제는 우리가 대신 들어갈 거야. 그날 밤 애들은 간신히 눈을 붙였지만 저는 거의 한숨도 못 잤어요. 천장만 보면서 계속 다짐했어요. 그래. 이 결혼을 위증으로 만들었던 사람들 한 명도 빼지 말고 다 드러내자. 숨은 놈들이 더 이상 이해를 못 건드리게. 그리고 스스로에게도 말했어요.
정희야, 너 평생 고생하면서 배운 게 뭐냐? 당한 건 잊지 말되 똑같이 더럽게 싸우진 말자. 대신 끝까지 파고들어라. 이제 진짜 위증결혼의 민낯이 드러날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어요. 다음 날 아침, 민호와 저는 장인 어른이 사는 아파트로 향했어요. 정민은 너무 무서워서 집에 두고 왔어요. 그 아이 손이 떠는 걸 보니 어제 본 문자의 충격이 얼마나 컸는지 알겠더라고요. 결혼 후 장인 어른네 집을 이사했다고 들었긴 했는데 아파트는 생각보다 오래된 집이었어요. 외관에 금이 몇 군데가 있고 현관문 앞 신발은 낡아 있고 이 사람이 도대체 어떤 삶을 살았던 걸까? 그런 생각이 절로 들었어요. 민호가 초인종을 눌렀어요. 누구요? 장인어른 목소리는 어제 법원에서 봤던 그 피곤하고 날 선 목소리 그대로였어요. 저예요. 민호예요, 아버님. 문이 열리자 정민 아버지는 우리 둘을 보며 표정이 딱 굳었어요. 여기까지 와서 뭐 하자는 거야? 민호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아버님, 정민이 사건 저희가 정확히 알아야 해요. 정민 아버지는 눈을 피하며 말했어요. 어제도 말했잖아. 난 모르는 일이라고. 다 정민이가 저지른 일이고 난 관여 안 했어. 민호가 서류 봉투를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놨어요. 그럼 이건 뭐죠? 장인어른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이건 어디서 난 거냐? 정민이 서랍에서요. 아버님이 사인한 각서 맞죠? 잠시 정적이 흘렀어요. 정민 아버지는 입술을 바르르 떨면서 말했어요. 그건 옛날에 잠깐 필요해서. 제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정민이는 필요해서 한 행동이 아닙니다, 아버님. 아버님 빚을 대신 갚아준다는 조건으로 딸의 증언을 조작하도록 만든 문서잖아요. 장인 어른은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아니, 그게 아니라. 그땐 내가 상황이 안 좋아서 내가 도박 때문에 무너지고 정민이한테까지 피해가 갈까봐. 저는 단번에 그 말이 거짓이라는 걸 알았어요. 도박 때문에 딸을 보호하려는 아버지가 그 딸을 담보로 걸 수 있겠어요? 아버님, 정민이에게 강도식이라는 사람이 연락했다는 사실 이미 알고 계셨죠? 장인 어른의 동공이 흔들렸어요. 난 그냥 그 사람한테 신세 좀 진 것뿐이야. 신세요? 민호가 비웃음을 흘렸어요. 딸을 거래하는 게 신세 갚는 겁니까? 살짝 열려있는 방문 하나가 눈에 들어왔어요. 벽에 낡은 철제 캐비닛이 하나 있었고 경첩이 삐걱거리는 상태였어요. 제 직감은 정확했어요. 민호야. 왜요, 엄마? 저기 문 살짝만 열어봐라. 장인 어른이 벌떡 일어났어요. 안 된다. 그 방은 제가 막아섰어요. 왜요, 아버님? 그 방에 뭐 있어서요? 장인 어른은 말문을 잃은 채 저를 노려봤어요. 거기 들어가면 다 끝이야. 끝나는 게 뭐예요? 도대체 아버님은 뭘 숨기고 있는 겁니까? 민호가 낮은 목소리로 몰아붙였죠. 장인 어른은 결국 힘이 쭉 빠진 얼굴로 주저앉았어요. 보고 싶으면 봐라. 우리는 천천히 그 방 문을 열었어요. 방 안은 다 떨어진 가구, 헌옷, 낡은 종이박스들로 가득했어요. 하지만 가장 눈에 띈 건 낡은 금고 위에 놓인 문서 뭉치더군요. 민호가 문서 뭉치를 열었고 제 눈은 단 한 줄에서 멈췄어요. 채무승계 약정서, 서정민 협조시 채무전액 면제, 강도식 보증, 정민 이름이 또 적혀 있었어요. 이번에는 아버지 묵인이 아니라 정민 본인 명의의 각서였어요. 이게 뭐예요? 민호가 충격의 말을 잇지 못했어요. 장인 어른은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고 말했어요. 그 사람 강도식 그 인간이 정민이를 볼모로 잡았어. 저는 그 자리에서 다리에 힘이 풀릴 뻔했어요. 아버님, 정민이가 왜 이런 문서까지. 내가 정민이 전 남친 빚 보증 잘못 써서 집안이 다 무너졌네. 그 인간이 정민이한테까지 가는 게 싫어서 대신
조용히 있으라고만 했는데 민호는 손으로 테이블을 내려쳐 버렸어요. 아버님 때문에 정민이는 위증죄로, 전 남자친구는 출소해서 찾아오고, 강도식이라는 인간은 계속 협박하고, 지금 우리 가족이 어떤 꼴인지 아버님이 알아요? 장인어른은 고개만 떨군 채 말했어요. 그래서 너희한테 절대 말하지 말라고 했어. 저는 그때 확신했어요. 정민이가 왜 그토록 숨을 쉬듯 거짓말을 하고 겁에 질려 살았는지, 그 아이는 아버지에게도, 전 남자친구에게도, 강도식에게도 평생 붙잡혀 산 피해자였어요. 저는 문서들을 다 챙겨 들고 일어섰어요. 민호가 놀라서 말했죠. 엄마, 뭐 하세요? 이 문서들 경찰에 제출해야지. 장인 어른이 벌떡 일어나 외쳤어요. 안 돼. 그 사람들 잘못 건드리면 큰일 나. 저는 단호하게 말했어요. 아버님, 정민이 인생은 이미 큰일 났어요. 당신 때문에. 장인 어른은 멍한 표정으로 주저앉아 버렸어요. 전 남친 강도식, 그리고 한때 아버지였던 사람. 그 셋이 만든 덫 속에서 정민은 평생 갇혀 있었던 거예요. 저는 민호를 보며 말했어요. 아들아, 이제부터 싸움은 경찰의 일만이 아니야. 우리도 움직인다. 민호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엄마가 말하면 저는 다 합니다. 금고를 열었더니 쭈글쭈글한 종이 하나가 나왔어요. 민호가 펼쳐보았고 그 종이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강도식 사무실 주소. 9빌딩 지하 1층. 청대부. 그리고 한 문장. 문제 발생 시 이리로 와라. 민호와 저는 동시에 눈을 마주쳤어요. 엄마. 왜? 여기 제가 민원 업무하면서 몇 번 들어본 이름이에요. 불법 대부업 의심 사건이 걸렸던 곳이에요. 그래. 그러면 먼저 우리가 가보자. 민호는 잠시 머뭇하다 말했어요. 근데 밤에 가는 건 위험해요. 밤에는 안 가야지. 내일 아침 문 열자마자 간다. 정민이 인생을 엮어서 장난감처럼 휘두른 그 인간 내가 직접 본다. 그리고 그날 밤 정민 아버지는 아무 말도 못하고 두 손으로 머리를 감싼 채 우리를 바라보고 서 있었어요. 정민 아버지 집에서 나오는 순간 민호와 저는 말이 없었어요. 차 안은 적막했고 둘 다 머릿속이 복잡했죠. 제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민호야. 아버님이 죄인이 되려고 한 건 아니야. 근데 너무 큰 실수를 하셨어. 민호가 핸들을 꽉 잡고 말했어요. 엄마, 정민이가 이 일들을 혼자 견뎠다는 게 믿어지질 않아요. 저는 한숨을 길게 내쉬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켜야지. 이제는 숨길 게 없는 것 같아. 집에 돌아와 정민은 우리 얼굴만 보고도 직감했어요. 다녀오셨어요. 민호는 조심스럽게 서류 봉투를 내밀었어요. 정민아, 너 이거 알고 있었어? 정민은 봉투를 보는 순간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아버지가 그걸 드렸어요? 저는 부드럽게 말했어요. 정민아, 우리가 너 비난하려는 거 아니다. 그냥 너를 제대로 도우려면 사실을 다 알아야 해. 정민은 손을 떨며 봉투를 열었어요. 안에는 이런 것들이 있었죠. 전 남자친구의 협박 문자 캡처 인쇄본. 정민 아버지의 독촉장 채무 확인서. 정민이 재판에서 말해야 했던 내용이 적힌 종이. 전 남자친구가 보낸 송금 요청 기록. 정민은 종이를 쥔 손을 떨어뜨렸어요. 저거 다 제가 숨기려고 했던 것들이에요. 민호가 정민의 손을 잡았어요. 정민아, 너 이것 때문에 위증한 거야? 정민은 고개를 떨구며 말했어요. 응. 전 남자친구가 자꾸 연락하고 저를 불러내고 내가 입만 다물면 아무 일도 없다고. 그리고 아버지도 빚 문제 때문에 저한테 책임을 넘기려 했어요. 그땐 저도 너무 어렸고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몰랐어요. 정민 얼굴에서 눈물이 뚝뚝 떨어졌어요. 근데 오빠 만나고 나서 저 그때 일을 잊고 싶었어요.
말하면 오빠가 떠날까봐. 민호는 조용히 고개를 저었어요. 나 떠나지 않아. 근데 너 혼자 이걸 감당한 게 너무 속상하고 너무 미안하다. 정민은 두 손으로 얼굴을 가리고 울었어요. 저는 단호하게 말했어요. 정민아, 너도 잘못한 건 있어. 진술을 거짓으로 한 건 잘못이지. 근데 그 잘못을 하게 만든 사람은 너보다 훨씬 나쁜 사람들이야. 정민은 울음을 참으며 고개를 들었어요. 어머니, 저 경찰에 잡혀가나요? 제가 웃으며 말했어요. 아니야. 잡혀가려고 가는 게 아니야. 상담 받으러 가는 거야. 민호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정민아, 내가 협박받았다는 증거가 있고 아버님의 상황도 있고 위증이 단독 범죄가 아니라 타인의 압박 협박 심리적 강요가 있었다는 게 중요해. 정민은 여전히 두려웠지만 조금은 숨을 고르는 얼굴이었어요. 우리는 가까운 경찰서에 여성가정 상담실을 찾았어요. 상담 직원은 서류를 보고 말했어요. 이 정도 자료면 피해자로서 상담 절차 협박 스토킹 위협에 들어갈 수 있어요. 정민이 놀란 눈으로 저와 민호를 봤어요. 저 피해자인가요? 상담사는 부드럽게 말했어요. 네. 전 남자친구의 문자 내용, 지속적인 요구, 불러내려는 행동, 여기에 아버님의 경제적 압박까지. 정민 씨가 위증을 하게 된 이유가 단순히 거짓을 말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압력과 위협에 의한 것으로 보입니다. 정민은 그 말에 또 한 번 눈물이 차올랐어요. 저 죄인이 아니라는 건가요? 저는 정민이 어깨를 꾹 눌렀어요. 그래, 너는 죄인이 아니야. 너는 그냥 너무 어렸고 너무 착했을 뿐이야. 상담사가 덧붙였어요. 그리고 정민 씨 전 남자친구가 지금도 연락을 시도한다면 스토킹 범죄로 입건 가능합니다. 그 사람 번호, 문자, 통화 기록 전부 모아오세요. 저는 즉시 대답했어요. 다 가지고 있습니다. 상담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이제 중요한 건 정민 씨가 더는 혼자 불안해하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정민은 숨을 길게 내쉬었어요. 오늘 처음으로 그 아이 표정에 미세한 안도가 보였어요. 민호가 말했어요. 엄마, 생각보다 길어질 것 같아요. 저는 말했어요. 길어도 괜찮아. 정민이 인생을 바로잡는 일인데. 길어지면 어떻냐. 정민은 제 뒷자리에서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어머니, 정말 감사해요. 저는 창밖을 보며 조용히 말했어요. 정민아, 앞으로는 숨지 마라. 숨는 순간 나쁜 사람들은 더 짓누르는 거야. 너는 이제 우리 가족이야. 우리 가족을 절대로 혼자 두지 않아. 그 말을 하고 나니 제 안에서도 무언가 정리가 되었어요. 경찰서 상담을 받고 집으로 돌아온 날 저녁, 정민은 하루 종일 긴장이 풀리지 않은 얼굴이었어요. 저는 저녁을 차리며 일부러 평소와 똑같은 말투로 이야기했죠. 정민아, 국 좀 더 줄까? 아, 네, 어머니. 하지만 정민은 숟가락을 손에 쥔 채 자꾸만 휴대폰을 내려다보고 있었어요. 그때, 띠링. 정민의 몸이 순간적으로 굳었어요. 어머니. 휴대폰을 드는 손이 덜덜 떨렸어요. 민호가 급히 다가왔어요. 왜? 또 왔어? 정민이 화면을 보여줬어요. 왜 요즘 연락 안 받아? 나랑 해결할 게 남았잖아. 내 아버지 일도 아직 끝난 거 아니고. 너 그러다가 더 크게 꼬인다. 저는 이 짧은 문자를 보는 순간 가슴 밑바닥이 차갑게 식는 느낌이 들었어요. 민호는 침착하게 말했어요. 정민아, 경찰에서 말했잖아. 지속된 연락은 스토킹이라고. 정민은 고개를 흔들었어요. 오빠, 그 사람이 제가 신고한 거 알면 그냥 넘어가지 않을 거예요. 정민아, 그건 그 사람이 범죄자라는 말이고 너는 더 이상 그 사람에게 끌려다니면 안 돼. 정민은 입술을 깨물며 겨우 고개를 끄덕였어요. 민호는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
자신의 방으로 갔어요. 잠시 뒤 민호는 한 묶음의 서류를 들고 나왔어요. 엄마, 정민아, 나 이거 아버님한테 갖다 드리고 올게. 정민이 놀란 눈으로 말했어요. 오빠, 거기 왜 가요? 민호는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너 위증하게 만든 것도, 전 남자친구랑 엮인 것도 아버님이 처음에 실수로 시작한 게 맞아. 근데 지금도 우리를 모른 척하고 있잖아. 이제 책임을 지셔야지. 저는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어요. 맞아. 내 아버님이 더 숨고 피해 다니면 정민이만 더 다친다. 정민은 불안한 얼굴로 말했어요. 오빠한테 화내시면 어떻게 해요? 민호는 씁쓸하게 웃었죠. 정민아, 난 이제 어른이야. 그런 거 무서워할 나이 지났어. 그리고는 말했어요. 가족 문제는 가족끼리 먼저 정리해야 해. 민호는 장인어른 집 문 앞에서 한번 크게 숨을 들이마셨다고 했어요. 초인종을 누르자. 어제보다 더 지친 얼굴에 정민 아버지가 나왔죠. 뭐하러 또 왔어? 아버지는 짜증을 숨기지 않았대요. 민호는 묵묵히 서류를 내밀었어요. 아버님, 이제 숨길 수 없습니다. 정민 아버지는 그걸 보며 얼굴이 굳었어요. 이걸 왜 가져왔어? 정민이가 협박받은 사실, 아버님 빚 때문에 이용당한 사실, 그리고 위증 과정을 적어둔 메모까지. 이제 다 밝혀야 합니다. 정민 아버지는 손을 떨며 말했어요. 그냥 없던 일로 하고 넘어가자. 내가 잘못했어. 근데 그 사람들 건드리면 민호가 단호하게 잘랐어요. 아버님, 정민이 더는 무서워하면서 살게 안 둡니다. 정민 아버지는 입을 다물었어요. 그리고 민호의 마지막 말이 가시처럼 박혔다고 했어요. 이제 저는 아버님의 사위가 아니라 정민이 남편입니다. 정민이한테 해를 끼치는 일에는 절대 넘어가지 않겠습니다. 정민 아버지는 그 말에 아무 대답도 못한 채 고개만 떨궜대요. 민호가 집에 돌아온 지 얼마 안 돼. 정민 휴대폰이 또 울렸어요. 이번엔 발신자가 예상 밖이었어요. 엄마. 정민이 망설이며 전화를 받자 통화기기가 울릴 정도로 고함이 들렸어요. 정민아, 내 아버지가 방금 나한테 찾아와서 울고불고 난리다. 너 지금 대체 무슨 짓을 한 거야? 정민은 귀에서 핏기 빠진 얼굴로 저희를 바라봤어요. 저는 정민에게 손짓했죠. 전화 스피커폰으로 해봐라. 정민은 떨리는 손으로 스피커를 눌렀어요. 정민 어머니의 목소리가 집안에 울려 퍼졌어요. 왜 시댁 사람들한테까지 망신을 시켜? 내가 위증한 거, 내가 빚 문제 키운 거, 그걸 왜 다 우리 탓으로 돌리려고 하냐고. 정민은 엉엉 울며 고개를 숙였어요. 엄마 그게 아니라. 그러자 저는 차분하게 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을 끊었어요. 어머니. 정민 어머니가 잠시 말을 멈췄어요. 여기는 정민이 시댁입니다. 그리고 우리 집 문제는 우리 가족이 책임질 겁니다. 정민이가 잘못한 부분도 있지만 그 아이가 왜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는지 저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정민 어머니는 당황한 듯 잠시 말이 없었어요. 그리고 저는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어머니, 정민이를 더 압박하지 마세요. 지금 그 아이에겐 지지와 안정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통화를 끊었어요. 정민은 울면서 제 손을 잡았어요. 어머니, 저 방금 누군가가 제 편을 들어준 게 처음이에요. 저는 정민 손등을 쓰다듬으며 말했어요. 너희 아버지가 뭐라 하든, 전 남자친구가 뭐라 하든, 우리가 널 지킬 거야. 정민은 소리 내지 않고 끝없이 울었어요. 정민 어머니와의 통화가 끝난 지 딱 하루가 지나던 날 저녁이었어요. 그날은 유난히 기온이 뚝 떨어져서 현관문 아래로 찬바람이 스며들더라고요. 저는 따끈한 차를 끓이면서 민호가 퇴근할 때쯤일까 시계를 보고 있었어요. 그때 띵동 초인종이 울렸어요.
하루 동안 시달린 정민이가 저절로 몸을 움찔했어요. 어머니, 혹시 또 그 말을 들으니 제 가슴 한가운데로 기분 나쁜 예감이 지나가더군요. 저는 민호가 오기 전에는 절대 문을 확 열지 말자고 다짐했던 터라 현관 모니터를 먼저 켰어요. 그리고 그 순간 정민이 제 뒤에서 숨을 멎는 소리가 들렸어요. 어머니, 저 사람이에요. 화면 안에는 후드티를 눌러 쓴 남자 하나가 현관 앞을 두리번거리고 있었어요. 눈빛만 보였지만 그 눈은 확실히 정민이 말하던 전 남자친구, 그 사람이었어요. 초인종이 다시 울렸어요. 이번엔 더 길고 세게 정민은 입술을 떨며 말했어요. 어머니, 저 사람 저한테 찾아온 적 한 번도 없었어요. 근데 오늘 여기까지. 저는 정민을 뒤로 숨기듯 밀어넣으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정민아, 가만히 있어. 우리 집 주소 그 사람한테 누가 알려줬을까? 정민의 얼굴은 점점 더 하얘지고 입술에는 핏기가 없었어요. 아버지가 혹시. 저도 그 순간 깨달았죠. 정민 아버지에게 들이닥친 민호, 그 뒤에 있었던 사돈과의 싸움. 그 상황에서 우리 주소가 새어나갔겠구나. 초인종이 세 번째로 울렸어요. 이번엔 손으로 두드리는 소리가 섞여 있었어요. 정민아, 나야. 잠깐만 얼굴 비추고 가라고 할 얘기 있어. 그 목소리에 정민 무릎이 꺾이듯 주저앉아 버렸어요. 저는 정민을 부축해 소파에 앉히고 문 앞에 서서 큰 숨을 들이마셨죠. 오늘 제대로 된 대처를 못하면 정민은 평생 이 사람에게 시달릴 거라 직감했어요. 정민에게 말했어요. 지금 오빠한테 전화해라. 정민은 손을 떨며 번호를 눌렀어요. 오빠, 지금 집으로 와줘. 정민의 목소리가 너무 흔들리자 민호도 급하게 대답했어요. 정민아, 누구 왔어? 그 사람이 우리 집 앞에 와서 초인종 누르고 있어요. 뭐? 민호 목소리가 단번에 바뀌었어요. 절대 문 열지 마. 지금 바로 갈게. 통화가 끊기자마자 정민의 휴대폰이 또 울렸어요. 이번엔 전 남자친구 번호. 정민은 손을 부들부들 떨며 말했어요. 어머니, 어떻게 해요? 받지 말까요? 받지 마. 그리고 이 상태 그대로 놔둬라. 문자는 나중에 증거가 된다. 저는 단호하게 말했어요. 정민아, 오늘 이 사람이 우리 집에서 단 한 발짝도 들어오게 두지 않을 거다. 그리고 오늘 이후로 너한테 절대 연락 못하게 만들 거야. 밖에서는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점점 거세졌어요. 정민아, 여는데 5초도 안 걸릴 거잖아. 그냥 얼굴만 보고 가려고 왔어. 저는 현관문에 가까이 다가가 문 바로 뒤에서 목소리를 낮춰 말했어요. 누구세요? 문 너머의 남자가 잠시 멈칫하더니 말했어요. 아, 제가 정민이 친구인데요. 잠깐 볼 일 있어서. 목소리에 떨림, 말투에 억지스러움. 저는 이 남자가 지금 얼마나 궁지에 몰려 있는지 알겠더군요. 저는 차갑게 말했어요. 여기 정민이 친구 없습니다. 이 집에 다시 오지 마세요. 그 말에 문밖 남자가 순간 목소리를 바꿨어요. 아니, 아주머니 무슨 오해를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더 강하게 말했죠. 저는 아주머니가 아니고 정민이 시어머니입니다. 그리고 한마디 덧붙였어요. 그리고 지금 경찰 부르고 있습니다. 그 순간 문밖 소리가 뚝 멎었어요. 복도에서 급하게 달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정민은 소파에서 그 소리를 듣고 양손으로 얼굴을 감싸며 울기 시작했어요. 어머니, 저 사람 저한테 무슨 짓 하려고. 저는 정민을 끌어안고 말했어요. 정민아, 너 오늘 정말 잘 버텼다. 그리고 이제 그 사람, 더는 너한테 이렇게 못한다. 그때 현관 비밀번호 소리가 들리고 문이 열렸어요. 민호가 숨을 거칠게 몰아쉬며 들어왔어요. 정민아, 괜찮아? 정민은 울면서 민호 품으로 달려갔죠.
민호는 정민을 아는 채 말했어요. 이제 끝이야. 저놈 내 손으로 막는다. 저는 진정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민호야. 너 혼자 감정적으로 나가면 안 된다. 민호는 말을 멈추고 저를 바라봤어요. 우리는 싸울 준비가 돼 있지만 이런 일은 법대로 가야 해. 경찰 상담에서 말했지? 지속된 연락은 스토킹이고 집 앞까지 찾아오면 바로 쳐버리라고. 민호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요, 엄마. 오늘 신고합시다. 정민은 울면서 말했어요. 그 사람 잡혀갈까요? 저는 조용히 하지만 단호하게 대답했어요. 정민아, 오늘 그 사람 행동, 명백한 주거침입 스토킹 범죄의 시작이야. 내가 범죄자가 아니라는 거 오늘로 확실히 증명됐다. 어머니가 지켜줘서 살았어요. 저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정민은 또 한 번 눈물을 쏟았지만 그 눈물은 오늘따라 조금은 가벼워 보였어요. 전 남자친구가 집 근처까지 왔던 그 사건 이후 우리는 바로 경찰에 신고를 했고 상담 담당자도 지속 관찰하겠다고 말해줬어요. 정민은 그날 이후 표정이 많이 굳었지만 그래도 저와 민호가 곁에 있으니 숨은 조금씩 쉬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모든 일이 잠잠해질 줄 알았던 다음 날 아침 현관문이 쾅, 쾅, 쾅 거의 부서질 듯 두드려지는 소리가 들렸어요. 정민이 부들부들 떨었고 저는 천천히 현관 모니터를 켰죠. 화면에 보인 얼굴은 정민 어머니였습니다. 그 얼굴에는 울분, 분노, 공포, 억울함이 뒤섞인 표정이었어요. 그리고 동시에 정민은 숨이 턱 멎은 듯 굳었어요. 어머니 싫어요. 저분 지금 상태 안 좋아요. 어머니 문 열지 마요. 정민의 손이 제 팔을 꽉 잡았어요. 정민아, 너 여기 있어. 엄마가 나갈게. 제가 문을 열자 정민 어머니가 거의 달려들 듯 들어왔어요. 아니, 당신들 대체 왜 우리 집을 뒤집어 놓는 거야? 목소리는 이미 금이 가 있었고 눈은 충혈돼 있었어요. 사돈어른 진정하시고 제가 말을 꺼내기도 전에 정민 어머니가 저를 딱 밀어붙였어요. 진정. 내 남편이 어제 집에서 쓰러지다시피 울면서 무슨 서류가 들통났다느니 시댁이 경찰이랑 얘기했다느니 정민이는 왜 우리 가족을 망치고 다니냐고요. 정민은 방에서 그 말을 듣고 바로 울음을 터뜨렸어요. 엄마 그게 아니에요. 제가. 그러자 정민 어머니는 정민을 향해 손가락을 가리키며 소리쳤어요. 내가 뭘 안다고. 너 때문에 내 아버지가 빚쟁이들한테 욕먹고 너 때문에 전 남자친구가 우리 집까지 왔고 너 때문에 집안이 개판이 된 거야.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정민은 무릎이 풀리는 듯 주저앉았어요. 저는 서둘러 정민 앞으로 가서 그 아이를 감싸듯 막아섰어요. 사돈어른. 지금 말씀 정민이 가슴에 평생 박힐 말입니다. 그런 말 오늘은 하지 마세요. 정민 어머니는 저를 노려보며 말했어요. 아니 시어머니니까 다 오라요? 우리 집이랑 무슨 상관이라고.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저도 제 며느리 욕은 듣고 못 버팁니다. 정민 어머니가 순간 당황한 듯 했죠. 정민이가 잘못한 부분 있습니다. 근데 그 애는 피해자이기도 해요. 전 남자친구 협박, 가정 압박, 경제 압박. 정민이가 혼자 감당해온 게 얼마나 많은지. 사돈 어른은 알고 계십니까? 정민 어머니는 처음으로 입을 다물었어요. 그 틈에 정민이 흐느끼며 말했어요. 엄마, 저 정말 살고 싶었어요. 엄마랑 아버지한테도 말 못하고 그냥 매일 겁이 났어요. 그 말을 들은 정민 어머니의 표정이 순간 조금 흔들렸어요. 민호가 퇴근하자마자 급하게 들어왔어요. 엄마, 정민아. 그리고 상황을 보자마자 정민을 끌어안고 사돈을 똑바로 바라봤어요. 어머니. 정민 어머니도 놀란 듯 잠시 굳었죠.
민호가 이어서 말했어요. 저는 더 이상 아내 혼자 책임지게 두지 않습니다. 정민이가 왜 이렇게 됐는지, 어떤 환경에서 자랐는지 저희는 이제 다 알고 있습니다. 정민 어머니는 그 말에 당황했는지 한 걸음 물러섰어요. 아니, 그게 아니라 정민이가 너무 걱정돼서. 저는 조용히 말했어요. 사돈어른. 정민이는 걱정받는 게 아니라 비난받아왔습니다. 그래서 숨은 겁니다. 이제는 이 아이를 다그치는 게 아니라 붙잡아줘야 할 때예요. 정민 어머니는 잠시 말을 잇지 못하고 그저 눈을 피했어요. 정민은 여전히 울고 있었고 민호는 그 아이를 꼭 안고 있었어요. 그날 밤 경찰에게 추가 자료 문자 3건을 제출했고 경찰은 즉시 말했어요. 정민 씨, 상대방을 스토킹 범죄 피의자로 임시 등록하겠습니다. 앞으로 이 남자가 집 근처, 직장 근처에 접근하면 바로 체포 가능합니다. 정민은 그 말을 듣자 겨우 숨을 크게 들이마셨어요. 그리고 아주 조용히 말했어요. 저 살 수 있을까요? 다시 평범하게. 저는 정민의 어깨를 감싸고 말했어요. 정민아, 이제부터가 내 인생의 시작이다. 앞으로는 내가 숨는 세상이 아니라 내가 걸어가는 세상이 될 거야. 정민은 또 울었지만 그 눈물은 조금 다르게 보였어요. 조금은 안도와 희망이 섞인 눈물이었죠. 정민 어머니가 우리 집에서 울분을 쏟고 간 다음 날 마침내 정민 아버지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문자였어요. 잠깐 볼 수 있겠니? 나도 말할 게 있다. 민호와 저는 정민을 집에 두고 정민 아버지가 말한 동네 공원으로 갔어요. 겨울 바람이 차갑게 불어오는데 벤치에 앉은 정민 아버지는 며칠 새 몰라보게 늙어 있었어요. 저는 자리에 앉자마자 정민 아버지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어요. 아버님, 오늘은 솔직하게 얘기해 주십시오. 정민 아버지는 두 손을 떨며 말문을 열었어요. 내가 정민이 인생을 다 망쳐놨어요. 그 말에 민호가 단호하게 물었어요. 아버님, 정민이 위증한 사건 정말 아버님이 개입하신 겁니까? 정민 아버지는 눈을 감은 채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다. 그때 내가 너무 궁지에 몰려 있어서 전 남자놈이 날 찾아와서 정민이만 말 잘하면 그냥 넘어가겠다고 했어. 민호가 이를 꽉 깨물었어요. 아버님은 그걸 믿으셨어요? 믿었다기보다 그때 나는 다른 방법이 없었어. 집도 경매 들어가고 빚쟁이들이 문 두드리고 정민이까지 데려가겠다고 협박하고 정민 아버지는 고개를 감쌌어요. 그때 내가 지켜야 할 건 집도 아니고 돈도 아니고 정민이었어야 했는데 나는 그 아이를 이용해버렸지. 그 목소리는 너무도 작고 너무도 무너져 있었어요. 민호가 조용히 말했어요. 아버님, 그때 잘못한 것 인정합니다. 그런데 지금은요? 정민이가 협박받고 집 앞까지 찾아온 상황인데 왜 지금도 숨으시는 겁니까? 정민 아버지는 고개를 들었어요. 눈이 빨갛게 충혈돼 있었어요. 내가 나서면 그놈이 더 발광할까봐 무서웠어. 그 사람이 정민이 살던 주소도 알고 있고 나도 아는 얼굴이라. 저는 단호하게 말했어요. 아버님, 그겁니다. 정민 아버지가 멈춰서서 저를 봤어요. 그 두려움을 정민이 혼자 5년 동안 버텼습니다. 이제 그 두려움을 어른이 함께 져야 할 때예요. 정민 아버지는 그 말에 입술을 떨었어요. 정민 아버지는 한참 침묵하다가 마침내 고개를 들었어요. 내가 경찰서로 가겠네. 민호가 놀란 눈으로 물었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내가 그때 받은 연락들, 전 남자친구가 우리 집에 와서 했던 말들, 내 전화에 아직 남아있어. 정민이를 협박하는 내용도 있고, 내가 거짓말한 것도 정리해서 다 말하겠네. 저는 잠시 말을 잃었어요. 정민 아버지는 그동안 도망만 다니던 사람처럼 보였지만, 이 순간만큼은 확실히 달라 보였어요.
정민이한테 더 이상 피해가면 안 된다. 내가 나서겠다. 그놈이 나한테 접근한 증거 다 꺼내서 제출할 거다. 민호도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버님, 그게 맞습니다. 정민이를 위해서라도요. 저희가 집으로 돌아오자 정민이 현관 앞까지 뛰어나왔어요. 어머니, 오빠, 아버지는 뭐라고 하셨어요? 저는 정민 손을 잡고 말했어요. 정민아, 아버님이 내 편이 되겠다고 했어. 정민은 한순간 멍해졌다가 서서히 눈물이 고였어요. 정말요? 민호도 미소를 지으며 말했죠. 그래. 아버님이 직접 경찰서 가서 내가 왜 그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는지 말하겠대. 정민은 두 손으로 얼굴을 가리고 울기 시작했어요. 아버지가 저를 다시 지켜주려고 하는 건 평생 처음이에요. 정민의 그 말은 제가 지금까지 들은 말 중에 가장 가슴 아픈 말이었어요. 저는 정민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어요. 정민아, 이제는 부끄러울 것도 숨을 것도 없어. 모든 일이 하나씩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어. 민호는 서류철을 꺼내며 말했죠. 우리가 해야 할 건 정리야. 협박 문자 정리, 정민이 증언 당시 상황 메모, 아버지 자료 제출 준비, 전 남자친구 접근 금지 신청, 필요하면 변호사 상담 연결. 정민은 눈물을 닦으며 말했어요. 어머니, 이제 끝날 수 있을까요? 저는 단호하게 말했어요. 끝나게 만들 거야. 그게 우리 가족이 할 일이야. 정민은 제 말을 듣고 한참 동안 울었어요. 하지만 그 울음은 예전처럼 무너지는 울음이 아니라 누군가가 옆에 있다는 울음이었어요. 정민 아버지가 경찰서에 가겠다고 말한 다음 날 우리는 바로 움직였어요. 민호는 회사에 반차를 냈고 저와 정민 그리고 정민 아버지는 경찰서 여성가정범죄 전담팀으로 향했어요. 정민은 아침부터 손이 차갑고 온몸이 긴장돼 있었어요. 어머니, 저 정말 잡혀가는 건 아니죠. 정민은 아직도 경찰 문턱을 넘는 것 자체가 벌 받으러 가는 일처럼 느껴지는 모양이었어요. 정민아, 넌 오늘 죄인이 아니라 피해자 자격으로 상담받으러 가는 거야. 절대 혼자 아니야. 내가 있고 남편도 있다. 아버지도 이제 내 편이야. 정민은 그제야 아주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경찰서 상담실은 딱딱하고 차가운 분위기와 달리 조금은 따뜻한 조명을 켜두었더군요. 상담관은 우리를 보며 친절하게 안내했어요. 오셨군요. 정민 씨는 가운데 앉으시고요. 보조 보호자분들은 양옆으로 앉으셔도 됩니다. 정민 아버지는 민호 옆에 앉아 자꾸 손을 무릎 위에서 비벼대고 있었어요. 그 모습만 해도 아버지 마음은 이미 정민 쪽으로 넘어온 게 보였어요. 정민은 목소리를 떨며 말했어요. 저 어디서부터 말해야 하나요? 상담관은 부드럽게 대답했어요. 정민 씨가 위증하게 된 과정부터 하나씩 천천히 말해주시면 됩니다. 모든 건 기록되지만 정민 씨를 처벌하기 위한 절차는 아닙니다. 정민의 어깨가 조금 내려갔어요. 정민은 천천히 손에 쥔 파일에서 문서들을 꺼냈어요. 전 남자친구 문자 캡처, 전 남자친구 계좌 송금 요청, 재판 당시 말해야 한다며 적힌 종이, 아버지가 받았던 협박 전화 발신 기록. 상담관은 하나하나 살펴보더니 표정이 점점 진지해졌어요. 그리고 곧 이렇게 말했어요. 정민 씨, 이건 단순한 거짓 진술 문제가 아닙니다. 정민이 놀라며 물었어요. 네. 상담관은 차분히 설명했어요. 협박에 의한 진술, 경제적 압박, 가족에게 위해가 가해질 수 있다는 두려움. 이런 건 법적으로 정민 씨가 강요 협박으로 인한 진술 압박을 받았다고 볼 수 있어요. 정민 씨는 고의적 범죄자가 아니라 본인과 가족의 안전 때문에 거짓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사람입니다. 정민의 눈이 순간 크게 뜨였어요. 범죄자가 아닌 건가요? 상담관은 단호하게 말했어요. 정민 씨는 가해자가 아니라
피해자입니다. 정민은 그 말을 듣고 그 자리에서 고개를 떨구며 울기 시작했어요. 저는 정민 어깨를 감싸고 말했어요. 됐다. 정민아, 이제 알았지. 넌 잘못만 한 게 아니야. 정민은 말 한마디 못하고 그저 제 팔에 얼굴을 묻고 울었어요. 상담관이 정민 아버지를 바라보자 아버지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어요. 제가 그때 정민이를 말렸어야 했는데 목소리는 너무 떨렸지만 말은 분명했어요. 전 남자친구가 돈을 요구하면서 정민이를 겁줬습니다. 저는 빚이 많고 어찌해야 할지 몰라서 정민이에게 말만 잘 맞춰라, 그러면 넘어갈 거다, 이런 식으로 말했습니다. 제가 정민이를 거짓말하게 만든 장본인입니다. 상담관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버님의 진술이 매우 중요합니다. 정민 씨에게 가해진 강요의 정황을 가장 가까운 가족이 증언한 것이니까요. 정민 아버지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가리고 말했어요. 제가 죄인입니다. 딸을 잘못된 길로 몰았습니다. 저는 정민 손을 꼭 잡으며 말했어요. 정민아, 아버님이 너를 버린 게 아니야. 못난 어른이. 그때는 힘이 없었던 거야. 정민의 눈에서 조금씩 새로운 감정이 보였어요. 슬픔과 함께 용서의 흔적도. 상담이 끝나자 경찰은 다음 절차를 안내했어요. 전 남자친구는 지속적 연락과 주거 접근과 위협성 언행, 이 세 가지가 모두 인정됩니다. 오늘부로 정민 씨에 대한 긴급 임시 조치가 선고됩니다. 민호가 물었어요. 그게 어떤 조치인가요? 경찰은 설명했어요. 전 남자친구는 정민에게 직접 연락 금지, 정민 거주지 직장 반경 100m 이내 접근 금지, 위반 시 즉시 체포. 정민은 양손을 가슴에 모으며 말했어요. 그 사람, 이제 못 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접근하는 순간 바로 신고하세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정민은 뒷좌석에서 조용히 울고 있었어요. 정민아. 정민이 눈물 맺힌 채 고개를 들었어요. 너는 어릴 때 어른들에게 동시에 기대지 못했다. 한쪽은 무기력했고 한쪽은 너를 이용했고. 그런데도 너는 누구 탓도 안 하고 혼자 버텼어. 그건 내가 약해서가 아니라 너무 착해서야. 정민은 더 울었어요. 어머니, 한 번도 누가 제 편이라고 생각해 본 적 없어요. 민호가 운전대를 잡은 채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이제 내 편 여기 둘이나 있네. 그리고 아버님도. 정민은 그 말을 듣고 한참 동안 울다가 조용히 웃었어요. 아주 작은, 하지만 분명한 웃음이었어요. 그날 저녁 우리는 간단하게 차린 식탁에 둘러앉았어요. 정민은 밥 한 숟가락 뜨더니 갑자기 울컥하며 말했어요. 어머니, 이상해요, 오늘 밥맛이. 저는 웃으며 말했어요. 살아서 먹는 밥맛이 처음 느껴지는 거지. 정민은 눈물에 젖은 얼굴로 웃었어요. 민호도 말했죠. 내가 오늘 국 끓였는데 내 요리가 맛있는 게 아닐까? 정민이 픽 웃었어요. 오랜만에 나온 정민다운 웃음이었어요. 그 순간 저는 마음속으로 말했어요. 그래, 이 아이는 이제 다시 살아난다. 우리 가족도 다시 살아난다. 전 남자친구에게 긴급 임시조치가 내려지고 경찰 조사까지 진행된 다음 날 아침이었어요. 집안 공기가 며칠 만에 처음으로 고요했어요. 정민은 주방에서 조용히 설거지를 하고 있었고, 민호는 출근 준비를 마친 상태였죠. 그때 현관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톡톡. 조심스러우면서도 간절한 느낌의 노크. 정민은 긴장해서 움직임이 딱 멈췄고, 민호가 먼저 현관 모니터를 확인했어요. 그리고 말했죠. 정민아, 아버님이 오셨다. 정민의 손에서 컵이 살짝 흔들렸어요. 정민은 겁이 나서 저와 민호 뒤에 숨어서 말했어요. 어머니, 저 나가야 할까요? 저는 부드럽게 말했어요.
정민아, 내가 나오고 싶지 않다면 안 나와도 돼. 너는 이미 충분히 힘들었어. 정민은 잠시 망설였지만 결국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나갈게요. 그 아이가 자꾸 도망치지 않으려고 애쓰는 모습이 얼마나 용기 있는지 저는 매번 새삼 느꼈어요. 문을 열자 정민 아버지는 며칠 새 더 초췌해진 얼굴로 서 있었어요. 외투도 제대로 여미지 않은 채 눈가에는 잠을 거의 못 잔 흔적이 남아 있었죠. 정민을 보자마자 정민 아버지는 주저앉을 듯한 자세로 말했어요. 정민아, 아버지가 잘못했다. 그 목소리에는 핑계도 변명도 억지도 하나도 없었어요. 정민은 이미 울컥했는지 눈물이 고였지만 참아서 말했어요. 아버지, 왜 이제 와서? 정민 아버지는 그 손을 잡으려다 멈추고 고개를 숙였어요. 어제 경찰서에 다 말하고 왔다. 너한테 어떻게 했는지, 너를 어떻게 이용했는지, 그놈이 우리 집에 어떻게 협박했는지도 정민이 놀란 눈으로 말했어요. 아버지가 직접 말했어요? 정민 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오늘 담당자가 그러더라. 정민이는 죄인이 아니라고, 오히려 도움받아야 할 사람이라고. 정민은 그 말을 듣자 그 자리에서 눈물 한 방울이 뚝 떨어졌어요. 아버지의 사과는 이어졌어요. 정민아, 아버지는 너한테 평생 아버지도 아니었다. 빚진 사람처럼 살다 보니 내가 너를 지켜야 하는데도 내가 나를 지켜주고 있더라. 그게 얼마나 부끄러운지 정민은 손등으로 눈물을 닦으며 말했어요. 아버지, 저도 잘못했어요. 그냥 다 숨기기만 했어요. 저는 정민 손을 꼭 잡고 말했어요. 정민아, 그건 잘못이 아니라 살기 위한 선택이었다. 정민 아버지는 제 말을 듣고 고개를 깊게 숙이며 말했어요. 시어머니, 정말 감사합니다. 정민이를 제가 못 지킨 만큼 지켜주셔서.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버님, 정민은 지금 우리 가족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그날 오후, 낮에 전화가 왔어요. 전화를 받자 정민 어머니의 목소리는 며칠 전과 완전히 달리 기운이 없고 후회로 젖어 있었어요. 사돈, 제가 잘못했습니다. 저는 조용히 들었어요. 정민 아버지한테 다 들었어요. 정민이가 어떤 상황이었는지, 그 아이가 왜 그런 선택을 했는지, 왜 우리한테 말 못했는지도. 정민 어머니는 울먹이며 말했어요. 전 그저 그 아이가 문제만 일으킨다고만 생각했어요. 정민이한테 어떤 불안이 있었는지, 어떤 두려움이 있었는지 그걸 몰랐어요. 저는 차분히 말했어요. 사돈어른, 정민이는 잘못도 했고, 상처도 많이 받았고, 지금 치료와 지지가 필요해요. 지금은 혼내거나 몰아붙이는 시기가 아닙니다. 정민 어머니는 흐느끼며 대답했어요. 맞아요. 제가 제 딸한테 너무 큰 죄를 지었어요. 저는 부드럽게 말했어요. 사돈어른, 부모 역할은 꼭 어릴 때만 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처럼 정민이가 힘들 때 가장 먼저 손을 잡아주는 것, 그게 진짜 부모입니다. 정민 어머니는 한참을 울다가 말했어요. 그래요. 저도 이제부터라도 정민이한테 좋은 엄마가 되고 싶어요. 저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어요. 그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저도 도울게요. 그 말 한마디에 서로의 마음이 조금은 가벼워지는 걸 느꼈어요. 이틀 뒤 경찰에서 연락이 왔어요. 전 남자친구 측 중요한 증거 확보로 접근 금지 조치가 정식 발령되었습니다. 향후 접근 시 즉시 체포 가능합니다. 정민은 그 문자를 읽고 숨을 길게 쉬었어요. 어머니, 이제 진짜 끝난 걸까요? 저는 정민 등을 토닥이며 말했어요. 정민아, 이제는 내가 끝났다고 생각할 때 끝나는 거야. 너에게 위험은 사라졌고, 너에겐 가족이 생겼고, 앞으로는 너를 지켜줄 사람들이
이렇게 옆에 있다. 정민의 눈에 오늘은 눈물보다 미소가 조금 더 크게 번졌어요. 저녁 식탁에 셋이 앉았을 때 정민이 말했어요. 어머니, 저 오늘 살면서 처음으로 괜찮아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민호가 숟가락을 내려놓고 말했죠. 정민아, 내 인생 이제 시작이야. 너 이제 절대 혼자 아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덧붙였어요. 그래. 우리 세 사람이 한 식탁에서 밥 먹는 이 순간이 너 인생에서 가장 강한 순간이다. 왜냐면 너는 혼자가 아니니까. 정민은 그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이며 또 울었어요. 하지만 오늘의 울음은 슬픔이 아니라 회복의 울음이었어요. 전 남자친구 사건이 공식적으로 종결 수순에 들어가고 접근금지 조치까지 완전히 확정된 뒤 우리 집 공기는 달라졌어요. 몇 주 만에 정민 얼굴에 생기가 돌아오기 시작했죠. 며칠 뒤 정민은 오랜만에 거울 앞에서 머리를 다듬고 화장을 했어요. 민호가 놀라서 물었죠. 정민아, 어디가? 정민은 수줍게 웃으며 말했어요. 어머니랑 꽃시장 가요. 집에 꽃 좀 놓고 싶어요. 저는 그 말이 최근 말 중에 가장 기쁜 말처럼 들렸어요. 정민이 드디어 생활을 시작하려 한다. 두려움 속의 생존이 아니라 살아가는 삶을. 정민은 예쁘게 웃으며 말했어요. 어머니, 꽃 좋아하세요? 그럼 당연하지. 특히 겨울 끝나고 피는 꽃을 좋아해. 정민은 제 손을 꼭 잡고 말했죠. 저도요. 저도 이제 피고 싶어요. 그 말에 제 눈에도 눈물이 고였지만 미소가 먼저 번졌어요. 정민이 사건이 모두 정리되고 전 남자친구의 접근금지 조치가 확정되면서 우리 가족에게는 몇 년 만에 평범한 하루라는 게 찾아왔어요. 평범한 하루. 그저 밥을 차리고 차를 마시고 햇빛 드는 방향으로 화분을 돌려놓는 그런 순간들이 이렇게 소중하게 느껴질 줄은 사실 저도 몰랐어요. 정민이 이른 아침 부엌에서 쨍그랑 하는 소리를 내고 있었어요. 민호가 자다 말고 나와 머리를 극적이며 말했어요. 정민아, 무슨 일이야? 정민은 부끄럽게 웃었어요. 오늘은 제가 아침 하고 싶었어요. 어머니께 늘 의지했으니까요. 그 말에 저는 괜히 마음이 찡했어요. 식탁에는 정민이 만든 계란말이, 미소된장국, 그리고 정성껏 썬 과일이 올라왔어요. 맛은 조금 짠 것도 있었지만 그게 뭐가 중요하겠어요. 정민의 그 마음이 벌써 충분히 맛있었죠. 밥을 먹으며 우리 셋은 이런저런 얘기를 나눴어요. 그리고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죠. 가족은 서로에게 상처를 주지 않는 사람들이 아니라 상처를 줘도 다시 붙잡아주는 사람들이구나. 정민은 넘어진 딸이었지만 지금은 스스로 일어선 어른이 되었고 민호는 남편이자 보호자가 되었으며 정민 부모님은 늦게나마 진짜 사과를 할 수 있는 용기가 생겼어요. 그 변화가 얼마나 값진지 저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죠. 정민이 꽃시장에서 사온 화분을 거실 창가에 올려놓으며 저는 말했어요. 정민아, 봐봐. 저 작은 꽃이 비 맞아도 다시 피어나지 않니? 정민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어머니. 비 온 뒤에 땅이 굳는 법이지. 우리 가족도 이제 더 단단해졌어. 정민은 꽃향기 가득한 거실에서 햇살을 받으며 밝게 웃었어요. 그 모습이 이 긴 이야기를 마무리하며 제 마음에 오래오래 남았어요. 듣고 계시는 모든 분들, 가족 모두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